제3장 그림자의 칼날. 넷째 날의 아침은 안개로 시작되었다. 승향성 전체를 감싸는 옅은 안개가 지붕 위로 깔려 있었고 시장거리의 등롱이 안개 속에서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다. 서진은 창문을 열고 안개의 밀도를 읽었다. 시야가 50보 이내로 줄어들어 있었다. 식풍술의 감지 범위도 평소의 200보에서 150보로 좁아졌다. 안개 속의 수분이 공기의 진동을 흡수하기 때문이었다. 안개는 축복이자 저주였다. 서진이 움직이기에 좋은 동시에 척도 움직이기 좋았다. 서진은 아침 식사 전에 3가지를 정리했다. 첫째, 현월액에서 얻은 정보의 정리. 연무장 지하의 진법은 5째 날 발동한다. 범위는 연무장 전체. 효과는 기흡수. 지속시간은 반시진. 현월의 정보와 서진의 자체 관찰이 14호흡 주기 진동, 북쪽 배수구의 흔적이 일치했으므로 진법의 존재 자체는 확실했다. 둘째, 현월의 정체에 대한 추가 분석. 현월은 소문파 장문인의 딸이라고 밝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소리와의 고모뻘이 된다. 그러나 소리와가 고모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는 불명이다. 소문파가 멸문당했을 때 소리와는 11살이었다. 가족관계를 알 나이이긴 했으나 현월이 이미 20년 전에 암천회에 끌려갔으므로 소리와가 현월을 직접 만났을 가능성은 낮았다. 셋째, 그분에 대한 추론. 1000년 전에도 이름을 바꿔가며 존재한 자. 서쪽 성벽의 절멸기 공백. 화경 이상의 은기. 이 3가지가 한 인물을 가리킨다. 그러나 정체는 아직 모른다. 형무진의 기억에서 이름을 바꿔가며 등장한 전설적 존재의 단편들이 있었으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 3가지 중 당장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은 첫째였다. 진법의 무력화. 현월은 진법의 존재를 알려주었으나 무력화 방법은 알려주지 않았다. 이것은 의도적일 수 있었다. 현월이 원하는 것은 진법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라 약화되는 것일 수 있었다. 진법이 완전히 무력화되면 암천회의 작전 자체가 실패한다. 그러나 진법이 약화되면 예를 들어 반시진이 아닌 짧은 시간만 기가 막힌다면 암천회의 작전은 부분적으로 성공하되 정파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다. 현월이 원하는 것이 그런 중간지대라면 서진의 개입은 현월의 계산 안에 있는 것이었다. 서진은 이 구조를 인식하고 그 위에서 자신의 선택을 했다. 완전 무력화는 불가능하다. 이유는 단순하다. 진법의 매개체가 비무대 지하 2장 이상의 깊이에 있으므로 서진이 지하로 내려가 매개체를 파괴해야 한다. 그러나 매개체를 전부 파괴하면 진법 설치자가 즉각 감지하고 대응한다. 진법이 터지지 않으면 암천에는 다른 방법을 쓸 것이고 그 다른 방법이 더 위험할 수 있다. 예측 가능한 위험이 예측 불가능한 위험보다 낫다. 따라서 서진의 선택은 약화였다. 진법의 효율을 떨어뜨려 기흡수의 범위나 시간을 줄이는 것. 현월이 원하는 것과 서진이 원하는 것이 이 지점에서 겹쳤다. 문제는 방법이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서진은 3가지 행동을 동시에 수행했다. 첫째, 세윤의 찻잔에 3번째 간이 정열단을 투여했다. 오늘은 식사 중간에 철무강이 의도적으로 호위 무사교대 보고를 천호에게 올리면서 주의를 분산시킨 틈에 서진이 자리를 옮기는 동작으로 세윤의 찻잔 근처를 지나갔다. 자연스러웠다. 세윤은 눈치채지 못했다. 둘째, 천호에게 간접적으로 한 가지를 확인했다. 서진은 식사 중 천호에게 물었다. 아버님, 연무장의 호법지는 어떤 방식입니까? 천호가 의아한 눈으로 서진을 보았으나 대답했다. 연무장 사방에 기석 12개가 매설되어 있다. 비무 중 기파가 관중에게 미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주 기능이다. 맹주의 명으로 발동하며 발동 시 연무장 내부의 기 흐름을 안정시킨다. 서진은 이 정보를 처리했다. 호법지는 기를 안정시키는 기능이다. 암천의 진법이 기를 흡수하는 것이라면 호법진과 암천의 진법이 동시에 작동할 때 상충이 생긴다. 현월의 말에서 호법진이 작동을 멈춘다고 한 것은 암천의 진법이 호법진의 기석까지 흡수하여 호법진을 정지시킨다는 뜻이었다. 즉, 암천의 진법의 매개체는 호법진의 기석 근처에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기석 12개 근처에 암천의 매개체가 12개 혹은 그보다 적은 수로 배치되어 호법진을 무력화하면서 동시에 기를 흡수하는 구조. 셋째, 현에게 눈짓을 보내 식사 후 별도 만남을 요청했다. 식사 후 현과 서진은 객잔 3층 복도 끝의 현방에서 만났다. 서진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형님, 연무장 지하에 기를 흡수하는 진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의 흐름이 미세하게 수축했다. 경계의 반응이었다. 확실한가? 제가 이틀 전부터 연무장 지하에서
24호흡 주기의 인위적 진동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서진은 한 호흡 멈추었다. 현월과의 만남을 현에게 말할 것인가? 말해야 했다. 현과의 동맹이 실질적이려면 정보를 나눠야 했다. 어젯밤 정보원과 접촉했습니다. 다섯째 날 비무 시간에 진법이 발동하며 연무장 내 모든 사람의 기를 반 시즌 동안 흡수한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현의 눈이 서진에게 고정되었다. 정보원이 누구냐? 서진은 이 질문을 예상했다. 현에게 현월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현월과의 비밀 채널을 현에게 노출하는 것이었다. 현이 천호에게 보고하면 현월의 위치가 노출된다. 아직은 현월의 정보가 필요했다.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정보의 신뢰도는 8할 이상입니다. 현이 서진을 한참 보았다. 냉담한 눈이었으나 그 아래에 판단이 돌아가고 있었다. 현은 서진이 비밀을 유지하는 이유가 서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보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읽었을 것이었다. 좋다. 대응책은? 서진이 말했다. 연무장 지하에 직접 들어가 진법의 매개체를 확인하고 핵심 연결점을 이동시켜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완전 파괴는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완전히 파괴하면 적이 대안을 가동합니다. 예측 가능한 위험을 유지하되 위력을 줄이는 것이 낫습니다. 현이 한 호흡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들어가겠다는 것이냐? 제가 가장 적합합니다. 응기술이 있으므로 감지를 피할 수 있고 진법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현이 서진의 말에서 배경 지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했을 것이었다. 천마의 체경. 1000년 전의 지식. 현은 이것을 묻지 않았다. 혼자 가지 마라.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내가 연무장 밖에서 대기한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들어간다. 서진은 이 제안의 무게를 느꼈다. 현이 서진의 작전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신뢰의 표현인 동시에 현의 판단이었다. 이 사안이 남궁세가 전체의 안위와 직결되므로 자신이 관여해야 한다는. 감사합니다, 형님. 오늘 밤이냐? 밤 자시입니다. 교류 비무가 끝나고 경비가 교대하는 시간대에 움직입니다. 현이 고개를 끄덕이고 서진을 내보냈다. 서진이 문 앞에 서면서 돌아보았다. 형님 하나 더. 현이 기다렸다. 오늘 교류 비무에서 청풍건파의 비무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제자들의 검에서 기의 흐름이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현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흡기. 서진이 말하지 않아도 현은 이 설명만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았을 것이었다. 세은에게서 이미 본 것이니까. 알겠다. 오전 교류 비무 고수전이 시작되었다. 넷째 날은 교류 비무의 마지막 날이자 각 세가와 문파의 대표급 제자가 출전하는 날이었다. 관람석의 인원이 전날의 2배에 가까웠다. 4000명 이상의 무인이 연무장에 모여 있었고 기의 밀도가 어제보다 훨씬 짙었다. 서진은 남궁세가 대표단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오늘 서진의 출전은 없었다. 관찰에 집중할 수 있었다. 첫 경기. 화산파 이제자 대 개방수석. 절정 하위급의 대결이었다. 화산검법과 타구봉법의 충돌. 서진은 이 경기의 기술적 내용보다 관람석의 반응을 주목했다. 백리무가 청풍검파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백리무도 관전자였다. 백리무의 출전은 오후에 예정되어 있었다. 서진은 백리무의 손을 주시했다. 왼손이 검 손잡이 위에 올려져 있었다. 경기 중 화산 이제자가 결정적 일격을 날린 순간 백리무의 왼손 검지가 2번 두드렸다. 똑, 똑. 서진의 눈이 즉각 관람석을 후었다. 이번에는 수신자의 반응을 잡으려 했다. 식풍수를 최대한 넓게 펼치면서 백리무의 신호와 동시에 기가 미세하게 변하는 사람을 찾았다. 없었다. 4000명의 기 속에서 동시 반응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서진은 한 가지를 발견했다. 백리무의 신호가 나간 직후 3호흡 뒤에 서쪽 관람석 1층에서 미세한 기의 파동이 있었다. 진북표국의 자리 근처. 파동의 주체를 특정할 수 없었으나 위치는 잡았다. 백리무의 신호와 진북표국. 이 연결의 의미는 아직 불분명했다. 진북표국의 백리무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같은 시간에 같은 방향에서 기의 움직임이 있었을 뿐인지 추가 관찰이 필요했다. 둘째 경기부터 넷째 경기까지 서진은 같은 방식으로 관찰했다. 백리무의 손가락 신호는 2번 더 나왔다. 둘째 경기에서 1번, 넷째 경기에서 1번. 2번 모두 3호흡 후에 서쪽 관람석 1층에서 미세한 반응이 있었다. 3번의 관찰로 서진은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확신했다.
백리무가 신호를 보내고 서쪽 1층에 누군가가 응답하고 있었다. 서진은 방향을 바꿔 서쪽 1층의 좌석 배치를 살폈다. 진북표국의 5명. 그 옆에 빈자리 3개. 그 옆에 소규모 문파의 제자들. 진북표국의 5명 중 기의 반응이 나온 위치와 가장 일치하는 사람은 총표두의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었다. 30대 후반의 남자. 평범한 얼굴, 평범한 체격. 그러나 앉은 자세가 달랐다. 다른 4명이 비무대를 보고 있는 동안 이 남자만 시선이 자주 관람석을 향했다. 그리고 이 남자의 키가 서진의 키감이 닿는 거리에서는 정확히 읽을 수 없었으나 표면의 키 질감이 다른 4명과 미세하게 달랐다. 다른 4명의 키가 표국 무인 특유의 직선적이고 실용적인 질감이었다면 이 남자의 키는 한 겹 더 부드러운 층이 덮여 있었다. 은기술. 다른 4명보다 한 수위의 은기를 구사하고 있었다. 진북 표국 안에 섞여 있는 자. 표국 소속이 아닌 자. 백리무와 연결된 자. 서진은 이 남자의 얼굴을 기억에 새겼다. 아직 정체는 모른다. 그러나 백리무의 신호 네트워크의 끝에 이 남자가 있다는 것은 확인되었다. 오후의 첫 경기가 핵심이었다. 남궁 현대 점창파 수석 유상. 관람석이 술렁였다. 남궁 세가의 척장자, 칠성의 현과 점창파의 차세대 수자, 절정 하위의 유상. 교류 비무의 간판 대결이었다. 현이 비무대에 올라섰다. 장검이 왼쪽 허리에. 도포가 바람에 미세하게 흔들렸다. 표정은 늘 그랬듯 냉담하고 초연했다. 그러나 서진은 현의 기 흐름에서 미세한 변화를 읽었다. 현의 제왕 검기가 평소보다 반성 더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지고 있었다. 현이 진지하다는 뜻이었다. 유상을 상대로 방심하지 않겠다는. 맞은편에서 유상이 올라왔다. 22살. 검은 머리를 높이 묶고 점창파의 청회색 도포를 입고 있었다. 가늘고 긴 검이 왼손에. 왼손잡이 검객이었다. 서진은 이 점을 주목했다. 왼손잡이 검객은 오른손잡이 상대에게 기본적으로 유리하다. 검의 궤적이 반대이므로 오른손잡이가 습관적으로 방어하는 각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유상의 눈이 현을 보았다. 맑은 눈이었다. 두려움이 없었다. 그렇다고 오만함도 없었다. 순수한 집중. 검객이 상대의 검에만 집중할 때의 눈이었다. 비무가 시작되었다. 현의 첫 수는 굴림이 아니었다. 제왕검 사성의 초식 침략이었다. 검이 사선으로 미끄러지면서 유상의 왼쪽 측면을 향해 넓은 홀을 그렸다. 공간을 지배하는 검. 비무대의 왼쪽 절반을 한 수에 먹었다. 유상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반으로 줄었다. 유상이 움직였다.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앞으로 나왔다. 현의 검이 그리는 호의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점창검법의 1초씩 관어를 날렸다. 직선의 찌르기. 유상의 검끝이 현의 가슴을 향해 빗줄기처럼 뻗었다. 현의 검이 호를 중단하고 수직으로 꺾이며 유상의 검을 아래로 쳤다. 유상의 검이 바닥을 향해 꺾이려는 순간 유상의 왼손이 검을 돌려 현의 검날 아래를 파고들었다. 현의 수직 타격의 힘을 이용하여 자기 검의 궤도를 원형으로 전환시킨 것이었다. 서진의 눈이 빛났다. 유상의 검리가 보였다. 점창검법의 핵심이 직선이라면 유상은 그 직선의 끝을 원형으로 연결하는 자기만의 검리를 가지고 있었다. 직선에서 원형으로, 원형에서 다시 직선으로. 상대의 힘을 자기 검의 궤도 전환에 이용하는 방식이었다. 이것은 정석적인 점창검법에는 없는 것이었다. 유상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검리. 현이 유상의 전환을 읽고 검을 거두어 한 부 물러났다. 첫 교환이 끝났다. 양쪽 모두 유효타 없이. 그러나 이 교환에서 현은 한 보를 물러났다. 칠성의 현이 절정 하위의 유상에게 한 보를 양보한 것이었다. 관람석이 술렁였다. 현의 양보가 의례적인 것인지 실질적인 것인지 관중 대부분은 판단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서진은 알았다. 현이 물러난 것은 유상의 원형 전환이 예상 밖이었기 때문이다. 현의 수직 타격이 유상의 검을 제압하지 못한 것은 유상이 현의 힘을 자기 궤도에 녹여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실질적인 양보였다. 비무가 이어졌다. 5합, 10합, 20합. 현과 유상의 검이 부딪힐 때마다 연무장의 공기가 흔들렸다. 칠성 제왕검의 지배적인 기세와 유상의 직선 원형 전환이 교차할 때마다 기파가 퍼져나갔다. 호법진의 기석이 그 기파를 흡수하여 관중석으로의 확산을 막고 있었다. 서진은 발바닥으로 그 흡수의 진동을 느꼈다. 호법진이 작동 중이었다. 24호흡 주기의 암천의 진동과 호법진의 진동이 동시에 느껴졌다. 두 진동은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있었으나
다섯째 날에 암천의 진법이 발동하면 이 균형이 깨질 것이었다. 서른합. 비무의 형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현의 제왕검이 본격적으로 공간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유상이 사용할 수 있는 비무대의 면적이 점점 줄어들었다. 제왕검의 핵심 지배가 합수가 쌓일수록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었다. 유상의 직선 원형 전환이 빼어났으나 움직일 공간 자체가 줄어들면 전환할 여지도 줄어들었다. 35째 합에서 현의 검이 유상의 검을 정면에서 눌렀다. 유상의 왼손이 떨렸다. 칠성의 내공이 검을 통해 유상의 팔로 전해진 것이었다. 유상이 한 보 물러났다. 37째 합에서 현이 결정타를 날렸다. 제왕검 5성의 초식쇠. 팥의 강공. 유상이 검으로 받았으나 검이 크게 흔들리며 유상의 몸이 두 보 밀렸다. 비무대의 끝이 세 보 뒤에 있었다. 39째 합. 현이 굴림에 수직참을 떨어뜨렸다. 유상이 검을 들어 막았다. 칼날과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금속의 비명처럼 울렸다. 유상의 양팔이 떨렸다. 그리고 유상이 웃었다. 서진은 그 미소를 보았다. 유상의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다. 밀리고 있으면서 웃는 얼굴. 두려움이 아니었다. 즐거움이었다. 자신보다 강한 검을 만난 것이 즐거운 검객의 미소. 유상이 검을 거두고 한 보 물러섰다. 남궁 공자의 검에 감복했습니다. 자진 후퇴. 패배를 인정하되 깨끗한 인정이었다. 관람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현이 검을 거두고 폭권했다. 유소저의 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답지 않은 칭찬이었다. 서진은 현의 이 반응에서 현이 유상의 검리에 진심으로 감탄했음을 읽었다. 현은 빈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비무가 끝나고 현이 관람석으로 돌아왔다. 서진의 옆을 지나가면서 서진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점창판은 깨끗하다. 두 마디. 그러나 서진에게는 충분했다. 현이 비무 중 유상의 검에서 흡기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었다. 점창파가 암천회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현의 판단. 서진의 관찰과 일치했다. 유상의 전기 순도가 가장 높았다는 초기 관찰이 현의 실전 검증으로 확인된 것이었다. 오후의 마지막 경기. 청풍검파 백리무대 화산파 이제자 서진. 동명이인은 아니었다. 화산파 이제자의 이름은 서진이 아니라 서진이었다. 한자가 달랐다. 그러나 이름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서진은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운명의 장난 같은. 백리무가 비무대에 올라섰다. 준수하지만 차가운 얼굴. 보통보다 투치 긴 검. 기가 완벽하게 감추어져 있어 기감만으로는 하수와 구별할 수 없었다. 그러나 비무대 위에 서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서진의 식풍수를 읽어낸 것은 백리무의 키가 아니라 백리무의 존재가 공간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비무대 위의 공기가 백리무를 중심으로 미세하게 수축하고 있었다. 화경급 무인이 의식하지 않아도 만들어내는 장. 기를 숨겨도 존재 자체가 만드는 중력. 상대 서진은 절정 하위의 화산 이제자였다. 전 경기에서 개방 수석에게 승리한 실력파였으나 비무대 위에서 백리무와 마주한 순간 얼굴이 굳었다. 서진도 느꼈을 것이다. 백리무의 존재감을. 비무가 시작되었다. 20합. 서진은 20합이라는 숫자에 주목했다. 백리무가 20합 만에 절정 하위의 상대를 압도했다. 그런데 한 건에서 백리무는 현과 60합의 컵보기 무승부를 했다. 현과의 비무에서는 실력을 상당히 숨긴 것이었다. 이번 비무에서 백리무가 보여준 것은 화경급의 출력을 아끼지 않고 쏟아낸 일방적 제압이었다. 왜? 서진은 이유를 생각했다. 백리무가 이 비무에서 실력을 드러낸 이유. 두 가지가 가능했다. 첫째, 청풍검파 장문인 단사형의 맹주추대를 위해 백리무의 무력을 공개적으로 과시하는 것. 단사형의 대리 전력이 화경급이라는 것을 강호해 보여주는 것. 둘째, 다섯째 날의 작전을 앞두고 정파 고수들을 위축시키는 심리전. 어느 쪽이든 백리무의 이번 비무는 의도적인 과시였다. 비무 중 서진이 주목한 것은 백리무의 검에서 나오는 기의 색이었다. 한 건에서 현가의 비무 때 백리무의 검에서 짙은 남색과의 검은색 기가 흘렀었다. 멸운검의 특성. 그러나 이번 비무에서 백리무의 검기는 순수한 청색이었다. 멸운검을 쓰지 않았다. 청풍검법의 정성만으로 20합에 제압한 것이었다. 화경급이 멸운검까지 쓸 필요가 없었던 것이기도 했고 교류 비무에서 멸운검의 특성을 드러내면 암천회와의 연결이 노출되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비무가 끝난 뒤 백리무가 비무대를 내려오면서 남궁세가 관람석 쪽을 보았다. 서진과 눈이 마주쳤다.
백리무의 입가에 미소가 있었다. 차가운 미소가 아니었다.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미소. 서진은 그 미소에서 경고를 읽었다. 오늘 밤 조심하라. 비무가 끝나고 서진은 연무장을 나서면서 철무강과 합류했다. 객잔으로 향하는 길 철무강이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조백이 오후에 연무장 서쪽 출구로 빠져나갔습니다. 서풍루 방향으로 걸었으나 중간에 골목으로 들어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반 시즌 후 연무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서풍루 방향. 다시 한번 서쪽 외곽. 조백이 매일 접선을 시도하고 있었다. 접선 상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골목에서 미행이 끊겼습니다. 철무강의 표정이 안 좋았다. 미행 실패가 자존심에 걸린 것이었다. 서진은 괜찮다고 말했다. 조백도 우리를 의식하고 있을 것이다. 미행을 따돌릴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내일도 추적합니까? 내일은 다르게 한다. 서진이 말했다. 조백을 따라가지 말고 서풍루 자체를 감시해라. 서풍루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얼굴과 시간을 기록하라. 철무강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은 한 가지를 더 붙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장거리 중앙수인당과 회춘원 사이 골목 안쪽에 간판 없는 가게가 있다. 밤에 침향 냄새가 난다. 거기도 낮에 한번 확인해봐라. 다만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밖에서 관찰만 하라. 철무강이 알겠다고 했다. 서진은 철무강의 어깨를 한번 가볍게 쳤다. 말없는 격려였다. 저녁 식사 후 서진은 방에서 자식까지 기다렸다. 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서진은 연무장 지하 침투를 위한 준비를 했다. 먼저 해체도를. 옥패에서 도로 변환했다. 두옵. 치르게 외날도가 손에 잡혔다. 검은 칼날이 방 안에 촛불조차 반사하지 않았다. 해체도를 꺼낸 이유는 전투가 아니었다. 진법의 매개체가 어떤 것이든 해체도의 마귀와 공명하면 위치를 더 정밀하게 잡을 수 있었다. 천마의 체경의 기운용과 해체도는 하나의 체계이므로 마귀를 다루는 모든 상황에서 해체도가 감각의 연장이 되었다. 다음 마비도가시 4개를 오른쪽 소매에서 꺼내 허리띠 안쪽에 재배치했다. 지하에서의 전투는 좁은 공간이므로 소매보다 허리에서 꺼내는 것이 빠르다. 백해환 2알은 왼쪽 소매에 그대로. 방독포는 얼굴에 감을 준비를 했다. 지하의 공기에 독이 있을 가능성을 대비하여. 마지막으로 북쪽 배수구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렸다. 배수구의 크기는 사람 한 명이 기어들 수 있는 정도. 철창살이 가로막고 있으나 창살 하나가 안쪽으로 휘어져 있었다. 여기서 들어가면 배수관이 있을 것이고 배수관이 연무장 지하로 이어질 것이다. 배수관의 길이와 분기점은 직접 가봐야 안다. 자시방각천. 서진이 창문을 열었다. 안개는 걷혀 있었다. 달이 반쯤 떠 있었다. 바람이 북서쪽에서 불어오고 있었다. 식풍수를 펼쳤다. 객잔 주변의 기 흐름을 읽었다. 현의 방에서 현의 키가 올라오고 있었다. 현이 깨어 있었다. 준비가 된 것이다. 서진은 지붕 위로 올라갔다. 은기술 최대. 해체도를 등에 묶었다. 마귀의 공명을 억제하기 위해 해체도의 칼날을 비단천으로 감아두었다. 비단이 마귀의 방출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반경 5보 이내로 제한시킬 수 있었다. 지붕 2채를 건너뛰었을 때 오른쪽에서 기의 움직임이 있었다. 현이었다. 검은 도포에 장검을 차고 지붕 위에서 나란히 섰다. 말이 필요 없었다. 현이 앞서 달리고 서진이 따랐다. 연무장까지의 이동은 500호흡이 걸렸다. 순찰대의 패턴을 피하면서 우회했기 때문이다. 연무장 외벽에 도달한 것은 자시정각이었다. 현이 연무장 외벽의 서쪽에 자리를 잡았다. 서쪽은 정문 반대편이므로 야간 경비가 가장 적었다. 현이 벽에 등을 기대고 서진을 보았다. 반시진이다. 그 안에 나와라.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고 북쪽으로 이동했다. 북쪽 배수구. 철창살은 어제 본 그대로였다. 하나가 안쪽으로 휘어져 있었다. 서진은 휘어진 창살을 잡고 길을 실어 조심스럽게 더 벌렸다.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으나 은기술로 소리의 키 성분을 억제했다. 순수한 물리적 소리만 남았다. 그 소리는 야간의 연무장 주변 소음바람, 벌레, 먼 곳의 인기척에 묻혔다. 창살 사이로 몸을 밀어넣었다. 어깨가 가까스로 통과했다. 배수가 나는 어둡고 습했다. 폭은 3자, 높이는 4자. 허리를 숙이면 걸을 수 있는 크기. 바닥에 물이 발목 높이까지 차 있었다. 냄새가 났다. 흙과 이끼 그리고 미세한 금속 냄새. 어제 맡은 것과 같은 냄새. 서진은 방독포를 코와 입에 감았다.
독의 냄새는 감지되지 않았으나 지하의 공기는 항상 경계 대상이었다. 배수관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했다. 방향 감각은 식풍술이 유지해 주었다. 공기의 흐름이 배수관 안에서도 읽혔다. 물의 흐름 방향, 공기의 순환 방향으로 지하 구조를 추정할 수 있었다. 배수관이 연무장 비무대 아래를 동서로 관통하고 있었고 중간에 분기점이 두 곳 있었다. 첫 번째 분기점에서 서진은 멈추었다. 분기점은 배수관이 세 방향으로 갈라지는 곳이었다. 직진남 좌석 우동. 서진은 세 방향의 공기를 읽었다. 직진과 우에서는 습한 공기만 흘렀다. 좌에서 미세한 진동이 올라오고 있었다. 24호흡 주기. 연무장 위에서 감지한 것과 같은 진동이 여기서는 훨씬 강하고 선명했다. 서왼쪽 방향. 서진은 좌로 꺾었다. 배수관이 점점 좁아졌다. 세자에서 투자 반으로 다시 투자로. 허리를 더 숙여야 했다. 물이 발목에서 무릎까지 올라왔다. 앞으로 50보쯤 갔을 때 배수관이 끝났다. 벽이 있었다. 배수관의 끝이 석벽으로 막혀 있었다. 그러나 석벽 아래쪽 물이 차 있는 바닥 부분에 구멍이 있었다. 사람 한 명이 기어서 통과할 수 있는 크기. 이 구멍은 원래 배수관의 일부가 아니었다. 석벽을 인위적으로 뚫은 것이었다. 구멍의 가장자리가 매끄러웠다. 도구로 정밀하게 깎은 흔적. 서진은 구멍 너머로 식풍수를 보냈다. 구멍 너머에 넓은 공간이 있었다. 공기가 달라졌다. 습기가 줄고 대신 미세한 금속 냄새와 함께 특유의 기의 진동이 가득했다. 24호흡 주기의 진동이 여기서 가장 강했다. 서진은 구멍으로 기어 들어갔다. 구멍을 빠져나오자 석실이 있었다. 넓이 약 사방 3장, 높이 2장. 배수관보다 훨씬 넓었다. 석실의 바닥은 마른 돌이었다. 물이 차 있지 않았다. 석실의 가운데 서진의 눈이 어둠에 적응했다. 해체도의 비단 천을 벗겼다. 칼날에서 미세한 마기가 흘러나오면서 주변의 길을 읽는 감각이 확장되었다. 석실의 바닥에 팔개 형태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문양의 8꼭지점에 각각 하나씩 검은 옥편이 박혀 있었다. 엄지손가락 크기의 옥편. 각 옥편에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서진은 그 문양을 보는 순간 인식했다. 암천의 문양. 까만 하늘의 눈 하나. 8개의 흑옥편이 8개의 형태로 배치되어 하나의 진법을 구성하고 있었다. 각 옥편에서 미세한 기가 흘러나와 중앙의 빈 공간에서 합류하고 있었다. 합류한 기가 24호흡 주기로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것이 서진이 연무장 위에서 감지한 진동의 원천이었다. 서진은 해체도를 든 채 석실 가장자리에서 8개 문양을 관찰했다. 함부로 접근하지 않았다. 진법의 방어 기제가 있을 수 있었다. 해체도의 마기가 진법의 기와 공명하기 시작했다. 해체도의 칼날이 미세하게 진동했다. 공명의 강도로 진법의 구조를 읽을 수 있었다. 8개의 옥편은 두 종류로 나뉘어 있었다. 4개는 기를 흡수하는 흡옥편이었고 나머지 4개는 흡수한 기를 저장하고 순환시키는 환옥편이었다. 흡옥편과 환옥편이 교대로 배치되어 흡수 마이너스 저장 마이너스 순환의 루프를 형성하고 있었다. 발동 시 이 루프가 연무장 전체로 확장되면서 범위 내의 모든 기를 흡수할 것이었다. 진법의 핵심은 환옥편이었다. 흡옥편이 기를 빨아들여도 환옥편이 그 기를 순환시키지 않으면 흡수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환옥편을 제거하면 진법이 무력화되지만 완전 제거는 적에게 들킨다. 서진의 선택은 미리 정해져 있었다. 핵심 연결점을 이동시켜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 서진은 8개 문양의 구조를 세밀히 읽었다. 8개의 옥편 중 핵심 연결점은 어디인가? 해체도의 공명이 답을 주었다. 8개의 북쪽과 남쪽에 위치한 2개의 환옥편이 진법의 중심축이었다. 이 2개가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8개의 순환이 완성된다. 만약 이 2개의 위치를 각각 반자약 15cm만 옮기면 순환의 효율이 3할 이하로 떨어진다. 기 흡수 자체는 일어나되 흡수한 기를 순환시키지 못하여 흡수량이 극도로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기를 읽는 시간이 반 시즌에서 50호흡 이내로 단축될 것이다. 서진은 북쪽의 환옥편에 접근했다. 바닥에 박힌 옥편을 해체도의 칼끝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옥편이 바닥에서 빠지는 순간 진법의 기 흐름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서진은 숨을 멈추고 기다렸다. 3호흡, 5호흡. 진법의 흔들림이 가라앉았다. 진법 설치자에게 감지되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으나 흔들림이 짧았으므로 자연적 변동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었다. 서진은 옥편을 원래 위치에서 반자 북쪽으로 옮겨 다시 바닥에 눌러박았다. 옥편이 제자리에 고정되었다.
진법의 기 흐름이 미세하게 일그러졌으나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다. 같은 방법으로 남쪽의 환옥편도 반자 옮겼다. 작업이 끝났을 때 서진은 진법의 변화를 읽었다. 24호흡 주기의 진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으나 진폭이 줄어들어 있었다. 원래 진폭의 3할 계획대로였다. 서진은 석실을 빠져나와 배수관으로 돌아갔다. 왔던 길을 되짚어 북쪽 배수구로 나왔다. 창살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다. 현이 서쪽 외벽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서진이 다가가자 현이 서진을 보았다. 됐느냐? 핵심 연결점 2개를 이동시켰습니다. 기 흡수 시간이 반 시즌에서 50호흡 이내로 줄어들 것입니다. 완전히 막지 못한다는 것이냐? 네. 50호흡 동안은 기를 잃습니다. 그 50호흡을 버텨야 합니다. 현이 한 호흡 침묵했다. 50호흡. 숙련된 무인이라면 기를 잃어도 50호흡 동안 육체의 힘만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습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기를 잃은 상태에서 기습을 받으면 절정급 고수도 위험하다. 50호흡 동안의 방어 체계가 필요합니다. 서진이 말했다. 제가 역천식으로 기를 유지하면서 형님과 가주님 곁을 지킵니다. 형님은 칠성의 내공 저력으로 30호흡 만에 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주님은 40호흡. 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50호흡 동안 혼자 버틴다는 것이냐?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현이 서진을 한참 보았다. 달빛 아래에서 현의 눈이 평소와 달랐다. 냉담함 아래에 무언가가 있었다. 같이 버틴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나도 50호흡 안에 기를 잃지 않을 방법을 찾겠다. 칠성의 내공이면 완전히 잃기까지 50호흡 이상 걸릴 것이다. 내가 기를 유지하는 동안 너와 둘이서 아버지를 지킨다. 서진은 이 말에 무게를 느꼈다. 현이 서진의 계획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서진과 함께 싸우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는 살아남고 해라. 현이 돌아섰다. 지붕 위로 올라가면서 한마디를 덧붙였다. 내가 역천식으로 기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그건 보통 무공이 아니지? 서진이 멈추었다. 천마의 호흡법이다. 맞느냐? 서진은 한 호흡 뒤에 대답했다. 네. 현이 앞을 보고 걸으면서 말했다. 언젠가 그것에 대해서도 들어야겠다. 언젠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지붕을 타고 객잔으로 돌아갔다. 달이 구름 뒤로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 객잔에 돌아온 서진은 방에 들어서면서 창문 아래를 확인했다. 오늘은 흙자국이 없었다. 잔향사 회수도 없었다. 그러나 서진은 안심하지 않았다. 잔향사가 이미 회수되었다면 상대는 서진의 기 질감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 정보가 누구에게 갔고 어떻게 사용될지가 문제였다. 서진은 침상에 앉아 내일 5째 날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시나리오 하나. 진법 발동 50호흡 동안 기 흡수 서진 역천식으로 유지가 현내공 저력으로 유지 천호를 보호 50호흡 후 정파 고수기 회복 암천의 기습 실패. 이 경우 서진과 현이 50호흡을 버텨내면 된다. 문제는 기습의 규모이다. 한 건의 시합에서 본 암천회의 전력은 절정급 이상이 여럿이었다. 50호흡 동안 절정급 복수를 상대해야 할 수 있다. 시나리오 2. 진법 발동 50호흡보다 더 오래 지속 서진의 계산이 틀린 경우 서진의 역천식도 한계에 도달 전원기 상실 암천의 기습 성공. 이 경우는 최악이다. 서진의 계산이 틀릴 가능성은 2할 이내라고 판단했으나 2할도 무시할 수 없다. 시나리오 3. 진법이 발동하지 않는다. 서진의 개입을 감지한 암천회가 진법 발동을 포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작전을 수행한다. 이 경우 서진은 새로운 위협을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한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 확률은 3할. 서진은 시나리오 하나를 기본으로 시나리오 2과 3을 피상 대비로 준비하기로 했다. 피상 대비 수단. 해체도의 전투 사용. 기맥가속 5호흡. 마비독 가시 4개. 백해환 2알. 그리고 서진은 한 가지를 더 생각했다. 50호흡 동안 서진 혼자서 혹은 현과 둘이서 천호를 보호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천호만 보호하면 되는가? 연무장에는 4,000명 이상의 무인이 있다. 그중 대부분은 기를 잃으면 무방비 상태가 된다. 암천회가 기습한다면 서진과 현이 천호 곁에 있는 동안 다른 곳에서 살인이 벌어질 수 있다. 회원대사. 소림의 회원대사에게 미리 경고할 수 있다면 회원도 50호흡을 버틸 준비를 할 수 있다. 회원은 절정 상위이며 불가의 기법의 기를 유지하는 호흡법이 있을 것이다. 소림의 무승들도 마찬가지이다. 유상. 점창파의 유상에게도 경고할 수 있다면
유상은 절정 하위이므로 50호흡 동안 기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미리 알고 준비하면 다르다. 그러나 경고를 많은 사람에게 보낼수록 정보가 새어나갈 확률이 올라간다. 암천회의 내부자가 정파 안에 있으므로 경고가 암천회에게 도달하면 작전이 변경된다. 서진은 두 사람만 선택했다. 회원대사와 묵현도. 회원은 이미 암천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고 소림의 기밀을 유지하는 능력이 검증되어 있었다. 묵현도는 화산파 장문인이며 절정 상위의 고수이다. 이 두 사람에게 다섯째 날 비무 시작 직후 기를 유지할 준비를 하라는 최소한의 경고만 전달한다. 구체적인 진법의 존재나 서진의 개입은 말하지 않는다. 문제는 전달 방법이었다. 내일 아침까지 시간이 촉박했다. 서진은 종이 2장을 꺼냈다. 짐에서 가져온 일반 한지, 일반 먹으로 2통의 짧은 편지를 썼다. 첫 번째 편지 회원 대사에게. 다섯째 날 비무 시작 직후 기를 지킬 준비를 하십시오. 약 50호흡입니다. 두 번째 편지 묵현도에게. 다섯째 날 비무 시작 직후 내공을 단전 깊이 끌어들이십시오. 짧은 시간입니다. 두 편지 모두 서명이 없었다. 필체는 의도적으로 왼손으로 써서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 전달은 철무강에게 맡길 것이다. 내일 아침 철무강에게 2통의 편지를 보현사와 화산파 숙소에 각각 전달하도록 지시한다. 철무강의 외모와 기는 눈에 띄지 않으므로 편지를 숙소 문 앞에 놓고 오면 된다. 서진은 편지를 접어 소매에 넣고 눈을 감았다. 내일이 왔다. 다섯째 날. 숭양대회의 정점이자 암천회의 칼날이 드러나는 날. 서진은 잠들지 않았다. 잠드는 대신 역천식 호흡을 조용히 시작했다. 응기술로 기의 방출을 완전히 억제한 채 단전 깊은 곳에서 마기를 천천히 순환시켰다. 내일의 50호흡을 위한 준비. 역천식의 순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서진은 밤을 보냈다.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번질 때까지. 넷째 날의 마지막 생각. 서진은 새벽빛을 보면서 매화나무를 떠올렸다. 남궁세가의 뒷마당. 어머니가 사랑한 나무. 이 계절이면 매화가 피기 시작할 때다. 가장 추울 때 가장 먼저 피는 꽃. 서진은 숭양에서 매화를 보지 못했다. 숭양은 남쪽이라 매화가 이미 치고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서진의 마음속에서는 매화가 아직 피지 않았다. 아직 겨울이었다. 가장 추운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내일 꽃이 필 수 있을까? 아니, 내일은 아직 겨울이다. 겨울의 가장 깊은 곳이다. 꽃은 그 다음에 핀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 잠들지 않은 채. 제사장 다섯째 날. 다섯째 날의 아침은 맑았다. 안개가 사라지고 하늘이 높고 푸르렀다.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왔다. 마른 바람이었다. 서진은 창문을 열고 그 바람을 맞으면서 두 가지를 확인했다. 첫째, 연무장 방향의 지하 진동. 24호흡 주기. 어젯밤 옥편을 이동시킨 뒤에도 진동은 계속되고 있었다. 진폭이 원래의 3할로 줄어든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다. 암천회가 옥편 이동을 아직 감지하지 못한 것이거나 감지했을 때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거나 후자라면 문제였다. 이미 대안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므로. 그러나 서진은 전자의 비중을 더 두었다. 옥편을 반자만 이동시켰으므로 진법의 기 흐름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라 약해진 것에 불과했다. 설치자가 원격으로 진법의 상태를 확인할 때 진폭 감소를 자연적 변동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둘째, 세윤의 상태. 식풍술로 세윤의 방을 읽었다. 세윤의 호흡이 사흘 전보다 안정되어 있었다. 전기와 마기의 충돌이 줄어들어 있었다. 간이 정혈단, 쇠알의 누적 효과. 그러나 단전의 깊은 곳에서 혼사분의 잠식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서진의 기감으로 읽을 수 있는 범위에서 잠식 속도가 둔화된 것은 확인되나 역전된 것은 아니었다.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서진은 새벽부터 깨어 있었으므로 다른 대표 단원들이 일어나기 전에 두 가지를 처리했다. 첫째, 철무강에게 편지 2통의 전달을 지시했다. 새벽에 철무강이 호위 무사 교대를 위해 복도를 지나갈 때 서진이 방문을 열고 철무강을 불러들였다. 이것을 보현사 문 앞에, 이것을 화산파 숙소 문 앞에 놓아라.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돌아오면서 서풍루 감시를 시작하라. 철무강이 편지 2통을 받아 품에 넣었다. 질문하지 않았다. 서진이 설명하지 않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철무강은 알고 있었다. 둘째, 아침 식사에서 세윤의 국의 4번째 간이 정혈단을 투여했다. 오늘은 세윤이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내려왔다. 서진보다 먼저 앉아 있었다. 서진은 자기 자리에 앉으면서
자연스럽게 세윤의 탁자 옆을 지나가는 동선을 만들지 못했다. 동선이 맞지 않았다. 서진은 다른 방법을 택했다. 국을 한 그릇 추가로 주문한 뒤 국그릇을 들고 세윤의 탁자 쪽으로 걸어가면서 형님, 국이 하나 더 나왔는데 드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세윤이 서진을 올려다보았다. 눈 아래가 검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다. 세윤의 눈에 경계와 짜증이 동시에 있었다. 됐어. 예상된 거부. 그러나 서진이 국그릇을 세윤의 탁자 위에 내려놓으면서 왼손이 세윤의 원래 국그릇 위를 스쳤다. 알약 한 알이 국물 속에 잠겼다. 서진은 추가 국그릇을 다시 들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세윤이 서진이 놓았다 가져간 추가 국그릇에는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 원래 국그릇은 이어서 먹었다. 반그릇을 비웠다. 알약은 국물에 녹아 있었을 것이다. 오전 대표단은 연무장으로 향했다. 다섯째 날의 일정은 단 하나. 차기 맹주 결정. 오전에 맹주 후보 3인의 연설과 지지투표, 오후에 결정 비무. 연설에서 과반 지지를 얻는 후보가 없으면 비무로 결정한다. 강호의 전통이었다. 말로 안 되면 검으로 결정한다. 연무장에 도착했을 때 인원이 전날의 2배에 가까웠다. 5,000명 이상. 연무장 관람석이 가득 찼고 비무대 주변에도 사람들이 서 있었다. 정파 강호의 모든 세력이 이 자리에 모여 있었다. 남궁세가 청풍건파, 화산파, 소림, 점창파, 개방, 무당파, 곤륜파, 아미파, 종남파 쿠파일방의 대부분이 대표를 보내왔고 5대 세가 중 상가가 가주를 직접 보냈다. 서진은 남궁세가 대표단의 자리에 앉으면서 연무장 전체를 식풍술로 읽었다. 5,000명의 기가 동시에 읽혔다. 어마어마한 정보량이었다. 서진의 식풍술이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밀도. 서진은 범위를 좁혀 핵심 인물들만 추적하기로 했다. 천호 서진의 오른쪽 세 자리 건너 절정 상위의 기가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었다. 오늘 천호는 평소와 다른 것이 하나 있었다. 허리에 검을 차고 있었다. 평소에 천호는 대표단 이동 시 검을 차지 않았다. 오늘 검을 찬 것은 비무 참관이 아니라 전투에 대비하는 것일 수 있었다. 서진이 천호에게 직접 경고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은 천호 자신의 판단이었다. 천호도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것이었다. 현 서진의 왼쪽 바로 옆. 칠성의 제왕 검기가 평소보다 반성 더 깊이 끌어올려져 있었다. 어젯밤 서진과의 합의대로 기를 미리 올려놓은 것이었다. 현은 오늘의 계획을 알고 있으므로 진법 발동 시 즉각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윤 현의 오른쪽. 단전의 키가 어제보다 안정적이나 여전히 불안정. 오늘 세윤의 기는 5성의 공식 수준보다 한 단계 높아져 있었다. 6성 초반. 혈마원의 잔류 효과가 간이 정혈당과 기랑하면서 내공이 일시적으로 5성과 6성 사이에서 요동하고 있는 것이었다. 백리무 청풍건파 자리. 기가 완전히 감추어져 있었다. 평소와 같았다. 회원대사 소림 자리. 서진의 편지를 읽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으나 회원의 기가 평소보다 단전 쪽으로 수축해 있었다. 편지를 읽고 기를 단전에 모아둔 것으로 추정. 7할 이상의 확률. 묵현도 화산파 자리. 묵현도의 기도 단전 쪽에 집중되어 있었다. 편지를 읽었을 확률 6할. 유상 점창파 자리. 유상에게는 편지를 보내지 않았으나 유상의 전기 순도가 높아 진법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있었다. 순수한 전기는 외부 교란에 대한 저항력이 높다. 진북표국 서쪽 1층. 5명 모두 자리에 있었다. 백리무의 신호 수신자로 추정되는 남자도 있었다. 회색 도포 노인 서쪽 2층 끝. 오늘도 같은 자리. 흰옷 여자는 오늘은 보이지 않았다. 노인 혼자였다. 그리고 서진은 한 가지를 더 감지했다. 연무장 남쪽 관람석 3층 최상단. 구석 자리.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의 기가 이상했다. 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의 질감이 주변과 완전히 달랐다. 정파의 전기도 아니고 마기도 아닌 제3의 기. 서진이 천년의 기억에서도 느껴본 적이 없는 종류의 키. 서진은 그 방향을 흘끗 보았다. 3층 구석. 후드가 달린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인물이 앉아 있었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체격은 중간.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판별 불가. 이 인물의 기가 서진이 성문을 통과할 때 느꼈던 서쪽의 절멸기 공백과 질감이 비슷했다. 비슷하되 같지는 않았다. 절멸기 공백이 기를 삼키는 어둠이었다면 이 인물의 기는 기를 투과하는 유리 같았다. 기가 이 인물을 통과하여 반대편으로 나가는 느낌이었다. 기감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 존재. 현월이 말한 그분인가? 아니었다. 직감이 그렇게 말했다.
그분의 기는 절멸기 공백이었고 이 인물의 기는 절멸기가 아니라 투각이었다. 다른 존재. 그러나 일반적이지 않은 존재라는 점은 같았다. 서진은 이 인물을 3층 후드로 명명하고 감시 목록에 추가했다. 오전 맹주 후보의 연설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연설자는 개방 방주 한이었다. 한이가 비무대 위에 올라섰다. 허름한 옷에 술 냄새가 아직 남아있었으나 눈이 살아있었다. 한이의 연설은 짧고 직설적이었다. 무린맹의 맹주는 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적을 알고 아군을 알아야 합니다. 개방은 강호의 귀와 눈입니다. 제가 맹주가 되면 무린맹은 눈을 뜰 것입니다. 관람석의 반응이 미지근했다. 개방의 정보력은 인정받고 있었으나 무력에서 의문이 있었다. 맹주는 강호의 얼굴이기도 하므로 절정 중의 한이가 강호를 대표하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두 번째 연설자는 화산파 장문인 묵현도였다. 묵현도의 연설은 길고 격식적이었다. 화산파의 전통과 정파의 대의를 강조했다. 정파의 검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켜야 합니다. 어둠을 향한 방향.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외부에 있습니다. 서진은 이 연설에서 어둠이라는 단어에 반응했다. 묵현도가 암천해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인지 일반적인 마도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불분명했다. 그러나 묵현도의 기가 연설 중에도 단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서진의 편지를 읽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묵현도는 오늘 무언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아들인 것이었다. 세 번째 연설자는 청풍건파 장문인 단사영이었다. 단사영이 비무대에 올라서는 순간 연무장의 공기가 바뀌었다. 화경급의 기가 비무대 위에서 퍼져나왔다. 의도적이었다. 연설 전에 기세로 관중을 압도하는 것. 서진은 이것이 무례한 행동임을 알았다. 연설 자리에서 기를 풀어 상대 후보를 위축시키는 것은 암묵적 규범을 어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화경급의 기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이다. 단사형의 연설이 시작되었다. 강호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연무장 전체에 울렸다. 내공을 실은 음성이었으나 고압적이지 않았다. 설득의 목소리. 부드럽되 단단한. 맹주 과계방 어르신의 서거는 우리 모두의 슬픔입니다. 그러나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강호의 새로운 위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무린맹은 강하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서진은 단사형의 연설을 들으면서 동시에 단사형의 기를 읽고 있었다. 화경급의 기가 표면에 흐르고 있었으나 그 아래 기의 심층에서 미세한 이질감이 감지되었다. 마치 맑은 물 아래에 가라앉은 진흙처럼. 단사형의 기의 심층에 전기가 아닌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흡기의 잔여인가? 아니면 멸원검의 수련 흔적인가? 서진의 기감으로는 그 이질감의 정체를 특정할 수 없었다. 거리가 멀었고 단사형의 화경급 은기가 심층을 가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질감의 존재 자체는 확인되었다. 단사형은 깨끗하지 않았다. 단사형의 연설이 끝났다. 관람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가장 큰 박수였다. 단사형의 화경급 실력과 설득력 있는 연설이 결합된 결과였다. 서진은 박수의 크기에서 지지도를 읽었다. 단사형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지지 투표가 진행되었다. 쿠파1반과 오대세가 그리고 주요 문파의 대표가 각각 한 표씩을 행사하는 방식이었다. 총 23표 중 과반 12표를 얻으면 투표로 맹주가 결정된다. 결과 단사형 9표, 묵현도 8표, 한이 6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으므로 결정 빔으로 넘어간다. 서진은 남궁세가의 한 표가 어디로 갔는지 확인했다. 천호가 묵현도에게 투표했다. 단사형을 견제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서진은 이 선택에 동의했다. 단사형이 맹주가 되면 안 된다. 오후 결정 비무. 비무대 위에 3개의 깃발이 세워졌다. 청풍건파의 푸른 깃발, 화산파의 흰 깃발, 개방의 누런 깃발. 비무 방식은 대리 비무와 본인 비무의 이중 구조였다. 먼저 각 후보의 대리인이 겨루고 대리 비무의 결과에 따라 본인 비무의 순서가 결정된다. 대리 비무. 청풍건파의 대리인은 백리무. 화산파의 대리인은 화산 이즈자 서진. 개방의 대리인은 개방수석. 첫 대리 비무. 백리무 대 화산 서진. 이것은 교류 비무의 재현이었다. 넷째 날 백리무가 20합에 압도한 상대. 결과는 예정되어 있었다. 백리무가 15합 만에 서진의 검을 쳐내고 승리했다. 전날보다 더 빠른 승리. 백리무가 의도적으로 빠르게 끝낸 것이었다. 둘째 대리 비무.
백리무대 개방수석. 개방수석은 절정하위. 타구봉법의 사용자. 그러나 화경급의 백리무 앞에서 20합도 버티지 못했다. 백리무가 18합의 승리. 대리 비무 결과 백리무가 이전 전승. 청풍건파가 대리 비무를 석권했다. 이에 따라 본인 비무에서 단사형이 최후 대결의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단사형이 선택한 상대는 묵현도였다. 한이를 건너뛴 것이다. 한이가 가장 약한 후보이므로 단사형이 묵현도를 먼저 꺾고 맹주 자리를 확정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했다. 본인 비무. 단사형 대 묵현도. 비무대 위에 두 장문인이 올라섰다. 단사형. 화경. 푸른 도포. 검을 허리에 차고 있었다. 교류 비무 때는 차지 않았던 검이 오늘은 있었다. 장검의 손잡이에 푸른 옥이 박혀 있었다. 청풍검파의 갑옷 청풍검이었다. 묵현도. 절정 상위. 흰 도포. 검이 왼쪽 허리에. 화산파의 장검. 비무가 시작되었다. 서진은 비무를 보면서 동시에 두 가지를 감시하고 있었다. 연무장 지하의 진동과 관람석의 비정상적 움직임. 지하 진동. 24호흡 주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비무가 시작되면서 진동의 주기가 24호흡에서 20호흡으로 다시 16호흡으로 빨라지고 있었다. 충전이 가속되고 있다. 발동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었다. 서진의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힘을 주었다. 비무대 위에서 단사형의 청풍검법이 묵현도의 화산검법과 부딪히고 있었다. 화경과 절정 상위의 차이가 합수가 쌓이면서 드러나고 있었다. 단사형의 검이 묵현도의 검을 서서히 밀어붙이고 있었다. 20합제의 묵현도가 한 보 밀렸다. 30째 합에서 두 보.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다. 묵현도는 알고 있을 것이었다. 자신이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다. 화산검법의 마지막 절기 태화일섬을 뽑아냈다. 흰 검광이 비무대 전체를 감싸면서 단사형의 시야를 가렸다. 단사형이 눈을 가늘게 뜨고 청풍검법의 절기로 맞받았다. 두 절기가 충돌하는 순간 기파가 비무대 밖으로 폭발했다. 호법진이 기파를 흡수하면서 관람석을 보호했다. 그런데 호법진의 흡수가 평소보다 느렸다. 서진이 이것을 발바닥으로 느꼈다. 호법진의 기석이 기파를 흡수하는 속도가 둔화되어 있었다. 기석의 에너지가 줄어든 것이었다. 암천의 진법이 호법진의 기석에서 기를 빼내기 시작한 것인가? 아니었다. 진법은 아직 발동하지 않았다. 지하 진동의 주기가 빨라지고 있을 뿐 진폭이 급등하지는 않았다. 호법진이 약해진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 서진은 호법진의 기석 12개의 위치를 기감으로 추적했다. 비무대 사방에 매설된 기석들 10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2개 비무대 남서쪽과 북동쪽의 기석의 출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다. 누군가가 기석 2개를 사전에 약화시켜 놓았다. 서진의 분석이 즉각 돌아갔다. 호법진의 기석이 약화되면 비무 중 폭발하는 기파를 완전히 흡수하지 못한다. 흡수하지 못한 기파가 관람석으로 넘어온다. 절정급 이상의 비무에서 나오는 기파가 관람석의 일반 무인에게 닿으면 경상에서 중상까지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암천회의 목적은 아닐 것이었다. 관람석에 경상을 입히는 것은 대의가 없다. 호법진 약화의 진짜 목적은 서진의 생각이 한 단계 더 깊어졌다. 호법진이 약해지면 관중이 위험을 느끼고 동요한다. 동요한 상태에서 진법이 발동하면 길을 잃은 무인들의 패닉이 극대화된다. 패닉은 혼란을 낳고 혼란은 기습의 효과를 증폭시킨다. 이중함정. 호법진 약화는 패닉 유발이 목적이고 진법 발동이 본격 기습의 전제 조건. 서진은 이 구조를 파악하고 대응을 수정했다. 호법진 약화에 대한 대응은 불가능했다. 기석의 위치는 비무대 지하에 있으므로 비무가 진행 중인 지금 접근할 수 없었다. 할 수 있는 것은 진법 발동 후의 50호흡에 집중하는 것뿐이었다. 서진은 현의 팔꿈치를 가볍게 건드렸다. 현이 시선을 돌리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서진이 최소한의 음성으로 속삭였다. 호법진이 약해져 있습니다. 비무 중 기파가 넘어올 수 있습니다. 대비하십시오. 현의 턱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알겠다는 신호. 비무대 위에 전투가 40째 합을 넘겼다. 묵현도가 밀리고 있었다. 태화일섬 이후 기력이 소모된 묵현도가 단사형의 연속 공격을 방어하기에 급급했다. 45째 합에서 묵현도의 검이 크게 흔들렸다. 48째 합에서 묵현도의 왼쪽 어깨에 단사형의 검이 스쳤다. 첫 유효타. 묵현도의 도포에 붉은 선이 그어졌다.
신짭. 단사형이 묵현도의 검을 쳐올리고 검끝을 묵현도의 목에 들이댔다. 승부가 결정되었다. 단사형이 검을 거두었다. 묵현도가 한 호흡 뒤에 검을 거두고 폭건하며 패배를 인정했다. 관람석에서 함성이 터졌다. 단사형의 승리. 차기 맹주의 유력 후보가 최종 결정 비무를 이긴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단사형 대 한이의 마지막 비무였다. 한이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었으므로 사실상 단사형의 맹주 취임이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서진은 함성 속에서 한 가지를 느꼈다. 지하 진동이 멈추었다. 24호흡에서 16, 12, 8로 빨라지던 주기가 갑자기 제로가 되었다. 진동이 사라졌다. 진법의 충전이 완료된 것이었다. 발동 직전. 서진의 심장이 빨라졌다. 그러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역천식의 호흡이 자동으로 시작되었다. 들숨 7박, 날숨 9박. 단전의 마기가 경맥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외부의 기 흡수에 대비하여 단전 내부의 마기만으로 독립순환을 구축하는 것. 서진은 현의 팔꿈치를 다시 건드렸다. 이번에는 2번. 현이 즉각 자세를 바꾸었다. 등을 의자에서 떼고 무릎 위에 양손을 올려 언제든 일어설 수 있는 자세. 현의 제왕 검기가 단전 깊이 수축했다. 현도 준비를 시작한 것이었다. 비무대 위에서 단사형이 관중을 향해 돌아섰다. 폭건하며 감사를 표했다. 관중의 함성이 이어졌다. 그 순간 진법이 발동했다. 소리가 없었다. 빛도 없었다. 폭발도 진동도 어떤 물리적 징후도 없었다. 다만 기가 사라졌다. 연무장 안의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다. 5,000명의 무인이 동시에 숨이 막히는 감각을 느꼈다. 기가 빠져나가고 있었다. 몸 안의 내공이 단전에서 경맥에서 물이 빠지듯 빠져나가고 있었다. 바닥으로, 연무장 지하로 비명이 터져나왔다. 인류 이하의 무인들이 먼저 무릎을 꿇었다. 기를 잃은 충격으로 현기증이 일었고 다리에 힘이 빠졌다. 이류 무인들이 그 다음이었다. 인류 무인들도 얼굴이 하얘지면서 비틀거렸다. 절정급 이상만이 버티고 있었으나 그들도 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서진은 역천식의 독립순환 안에 있었다. 외부의 기 흡수가 서진의 경맥 표면을 긁고 있었으나 역천식이 만든 내부 순환이 벽이 되어 외부 흡수를 차단하고 있었다. 마기의 순환이 전기가 아닌 독자적 회로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전기를 대상으로 설계된 진법의 흡수력이 마기에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서진의 추정 진법이 전기만을 선택적으로 흡수한다 이 맞았다. 시나리오 셋의 확률이 현실이 된 것이었다. 다만 서진의 마기가 진법의 흡수 대상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서진은 기를 유지할 수 있었다. 서진은 즉각 일어섰다. 현도 일어서고 있었다. 현의 칠성 내공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으나 현이 단전 깊이 제왕 검기를 수축시켜 놓은 덕에 완전 소실까지는 시간이 있었다. 현의 얼굴이 창백했으나 눈은 살아있었다. 천호가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다. 천호의 절정 상위 내공도 빠져나가고 있었으나 천호의 반응이 빨랐다. 기를 잃기 시작하는 순간 검을 뽑아 들고 주변을 경계했다. 이때 연무장 사방에서 그림자가 움직였다. 관람석의 군데군데에서 평범한 관중으로 위장하고 있던 자들이 일어섰다. 검은 옷은 아니었다. 다양한 색의 도포를 입고 있었으나 움직임이 동시에 시작되었다. 30명 이상.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무기가 나왔다. 독침, 암기, 단검. 기를 잃은 무인들 사이로 톡침이 날아갔다. 서진은 움직였다. 오른손에서 해체도를 꺼낼 시간이 없었다. 대신 장검을 뽑아 들고 천호의 앞에 섰다. 식풍술이 날아오는 톡침의 궤적을 읽었다. 3발. 천호를 향한 것이 1발, 현을 향한 것이 1발, 서진의 왼쪽 세윤이 앉아있는 방향을 향한 것이 1발. 서진은 장검으로 천호를 향한 톡침을 쳐냈다. 칼날이 톡침과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동시에 왼손을 뻗어 현을 향한 톡침의 궤적에 기를 실은 장풍을 보냈다. 기가 약한 장풍이었으나 독침의 궤적을 미세하게 틀어 현의 어깨를 빗나가게 했다. 세윤을 향한 3번째 독침은 세영이 쳤다. 세영이 장검을 뽑아 세윤 앞에서 독침을 쳐낸 것이었다. 세영의 얼굴이 하얗고 기를 잃은 상태였으나 삼성의 제왕 검사가 독침 1발을 치는 것은 기 없이도 가능했다. 서진은 세영에게 한순간 시선을 보냈다. 세영이 서진을 보았다. 눈이 마주쳤다. 세영의 눈에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있었다. 첫 번째 독침 세례가 끝났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었다. 관람석의 암천의 인원 30여 명이 기를 잃은 무인들 사이를 뚫고
비무대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길을 잃지 않았다. 진법이 전기만을 흡수하므로 암천외의 기마귀 혹은 변질된 기를 가진 이들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서진의 추정 시나리오 셋이 완전히 맞은 것이었다. 30여 명 중 선두의 선자의 기가 절정 중이었다. 그 뒤에 절정 하위가 둘, 나머지는 인류에서 절정 사이. 숫자와 경지에서 압도적이었다. 기를 잃은 5,000명 사이에서 기를 가진 30여 명이 칼을 뽑고 다가오고 있었다. 비무대 위에 단사형이 움직이지 않았다. 검을 든 채 서 있었으나 암천외를 막는 동작을 취하지 않았다. 서진은 이것을 보았다. 단사형이 기습에 놀라지 않았다. 화경급의 무인이라면 기를 잃는 진법에도 일정 시간 버틸 수 있었으나 단사형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기를 전혀 잃지 않은 것처럼 비무대 위에 서 있었다. 단사형도 진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 암천외의 기를 가진 자. 서진의 마지막 의심이 확인되었다. 단사형은 암천외의 인물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가? 여러 흡, 20흡. 서진은 세고 있었다. 진법 발동 후 경과 시간. 50호흡이 지나면 진법의 효율이 떨어져 기가 돌아오기 시작할 것이었다. 지금 15호흡째. 남은 35호흡. 서진이 천호의 앞에 서고 현이 서진의 옆에 섰다. 천호는 기를 빠르게 잃고 있었으나 검을 놓지 않았다. 절정 상의 무인은 기를 잃어도 검술의 기본은 유지할 수 있다. 수십 년간 단련한 근육과 반사 신경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버지 뒤에 계십시오. 현이 말했다. 천호가 아들을 보았다. 한 호흡.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천호가 뒤로 물러서고 현과 서진이 앞에 섰다. 30여 명의 암천외 인원이 남궁세가 관람석 구역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선두의 절정 중이가 검을 뽑고 현을 향해 다가왔다. 나머지는 좌우로 퍼지면서 포위망을 형성했다. 현이 장검을 들었다. 칠성의 내공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으나 아직 5성 이상이 남아있었다. 현이 굴림의 자세를 취했다. 수직참. 제왕검의 기본. 서진은 현의 옆에서 장검을 들고 다른 방향을 맡았다. 현이 정면을, 서진이 좌측을 담당하는 진영. 천호가 뒤에서 우측을 경계했다. 30호흡째. 암천외의 선두 절정 중위의 남자가 현에게 돌진했다. 검이 사선으로 내려 찍혔다. 현이 굴림으로 받았다. 칼날과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현의 몸이 미세하게 밀렸다. 7성에서 5성으로 떨어진 내공의 차이가 느껴졌다. 그러나 현의 검이 상대의 검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궤도를 바꾸어 상대의 손목을 노렸다. 절정 중위가 손목을 빼며 한보 물러났다. 서진의 좌측에서 두 명이 동시에 접근했다. 인류상위와 절정하위. 서진은 장검으로 인류상위의 찌르기를 막으면서 왼손으로 허리띠에서 마비독 가시 한 개를 뽑아 절정하위의 왼 허벅지를 향해 던졌다. 가시가 허벅지에 박혔다. 절정하위가 비틀거리며 한 발 물러섰다. 소리와의 마비독이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사지의 근육이 경직되기 시작하는데 10호흡. 완전 마비까지 30호흡. 그 사이에 서진은 인류 상위의 검을 세한 만에 쳐내고 장검으로 상대의 검을 든 손등을 베었다. 검을 놓친 인류 상위가 뒤로 물러났다. 35호흡째. 연무장 다른 구역에서도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해원 대사가 길을 유지한 채 소린 무승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서진의 편지가 효과를 발휘한 것이었다. 해원의 금강장이 접근하는 암천의 인원 2명을 동시에 쳐냈다. 묵현도도 길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었으며 화산파 제자들을 모아 방어진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방어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었다. 소규모 문파들의 구역. 그곳에서 비명이 들렸다. 길을 잃은 무인들이 톡침에 쓰러지고 있었다. 40호흡째. 서진이 느꼈다. 지하에서 올라오는 진동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했다. 옥편을 이동시킨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진법의 기 흡수 순환이 깨지면서 흡수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45호흡째. 관람석 곳곳에서 무인들이 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절정급부터. 기가 돌아오는 순서는 원래 내공이 높은 순이었다. 절정급 무인들의 단전에서 기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관람석의 형세가 뒤집히기 시작했다. 50호흡째. 진법이 멈추었다. 기 흡수가 완전히 중단되었다. 순환이 깨진 진법이 자체 정지한 것이었다. 서진이 계산한 50호흡과 정확히 일치했다. 기가 돌아왔다. 5,000명의 무인에게 기가 돌아오면서 연무장의 공기가 폭풍처럼 변했다. 수천 명의 기가 동시에 상승하면서 기파가 사방으로 퍼졌다. 호법진의 기석이 약화된 상태였으므로 기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았다.
연무장 전체가 흔들렸다. 그리고 5천 명의 분노가 동시에 터졌다. 길을 되찾은 정파 무인들이 아직 무기를 들고 있는 암천의 인원들에게 달려들었다. 30여 명의 암천의 인원이 순식간에 포위되었다. 몇몇은 싸웠으나 수정 열세와 길을 되찾은 정파 고수들의 반격 앞에 버틸 수 없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포위된 암천의 인원들 중 10명 이상이 동시에 움직임을 멈추었다. 그리고 입에서 검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자폭. 동당을 깨문 것이었다. 입안에 숨겨둔 독이 든 주머니를 이로 물어 터뜨려 즉사한 것이다. 시체에서 증거가 사라졌다. 의복, 무기, 얼굴에서 암천의 문양이나 소속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없었다. 동랑의 독이 시체의 기 잔여물까지 소멸시키고 있었다. 살아서 잡힌 자는 12. 나머지는 자폭했거나 도주했다. 혼란이 가라앉기까지 반 시즌이 걸렸다. 연무장은 아수라장이었다. 톡침에 맞아 쓰러진 무인이 30명 이상. 그중 넷이 즉사했다. 소규모 문파의 장문인 1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머지는 독이 치명적이지 않아 치료가 가능했으나 의원이 부족했다. 맹주 결정 비문은 중단되었다. 단사형대 한이의 마지막 비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단사형이 비무대 위에서 내려오면서 소리 높여 선언했다. 무린맹이 공격받았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맹주 자리가 비어있어서는 안됩니다. 저 단사형이 맹주 대행을 맡겠습니다. 관람석에서 반응이 갈렸다. 일부는 환호했고 일부는 침묵했다. 서진은 이 선언이 계획된 것임을 알았다. 기습 혼란 맹주 공백 단사형의 맹주 대행 자처. 이것이 암천회의 본래 계획이었다. 서진이 옥편을 이동시켜 진법의 효과를 줄이지 않았다면 반 시즌 동안 길을 잃은 상태에서 사상자가 훨씬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참사의 한가운데서 유일하게 길을 유지한 단사형이 구원자로 등장하여 맹주 자리를 차지하는 시나리오. 서진의 개입으로 사상자가 줄었고 회원과 묵현도가 길을 유지하여 단사형만이 구원자가 되는 구도가 깨졌으나 단사형은 여전히 맹주 대행을 선언했다. 천호가 서진과 현 옆으로 왔다. 천호의 얼굴이 어두웠다. 단사형이 움직였다. 현이 말했다. 막아야 합니다. 천호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안 된다. 무린맹이 공격받은 직후에 맹주 후보를 공격하면 남궁세가가 혼란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사형이 정확히 그것을 노리고 있다. 서진은 천호의 판단에 동의했다. 정치적으로 지금은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나 서진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단사형이 맹주 대행을 자처했다. 맹주 대행의 권한에는 무린맹의 무력 동원권이 포함된다. 단사형이 무린맹의 무력을 동원할 수 있다면 암천에는 무린맹의 칼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 칼이 어디를 향할 것인가? 남궁세가. 서진은 이 결론에 한 호흡 만에 도달했다. 단사형이 맹주 대행으로서 기습의 배후를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각 세가와 문파를 조사할 수 있다. 조사의 이름으로 남궁세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남궁세가 내부의 진율 도주, 왕삼 도주, 태장로의 의심 등이 외부에 알려지면 남궁세가가 기습의 배후로 몰릴 수도 있다. 서진이 천호에게 말했다. 가주님 즉각 귀환해야 합니다. 천호가 서진을 보았다. 단사형이 맹주 대행을 확정하기 전에 남궁세가는 숭양을 떠나야 합니다. 남아있으면 단사형의 통제 아래에 놓입니다. 천호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서진의 논리를 즉각 이해한 것이었다. 그러나 떠나면 도망치는 것으로 보인다. 도망이 아니라 가문의 안전을 위한 귀환입니다. 기습이 있었으므로 가문의 본거지를 지키기 위해 돌아간다는 명분이 있습니다. 현이 끼어들었다. 맞습니다. 아버지. 남궁세가의 본거지에도 적이 있습니다. 진율이 돌아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귀환의 명분은 충분합니다. 천호가 3호흡 동안 침묵한 뒤 결단을 내렸다. 대표단 전원 귀환 준비. 한 시즌 안에 숭양을 떠난다. 대표단이 객잔으로 돌아가 짐을 챙기는 사이 서진은 두 가지를 빠르게 처리했다. 첫째, 회원 대사에게 전서구를 보냈다. 객잔의 전서구 보관소에서 한 마리를 빌려 짧은 쪽지를 묶어 보현사 방향으로 날렸다. 쪽지 내용 단사형을 경계하십시오. 숭양을 떠나지 마십시오. 맞설 힘이 필요합니다. 회원 대사가 숭양에 남아 단사형을 견제해줄 수 있다면 단사형의 맹주 대행 취임이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회원이 소림의 이름으로 이해를 제기하면 적어도 시간을 벌 수 있었다. 둘째, 시장거리를 빠르게 지나가면서 수인당에 들렀다. 천리양초. 금 50냥. 서진에게 금 50냥이 없었다. 그러나 서진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다.
서진은 수인당의 주인에게 말했다. 남궁세가 오공자 남궁서진입니다. 천리향초 한 뿌리를 외상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대금은 남궁세가에서 보름 안에 보내겠습니다. 수인당 주인이 서진을 보았다. 남궁세가의 이름. 강호 5대 세가 중 으뜸. 외상에 신용이 있었다. 보름이라 하셨습니까? 보름입니다. 주인이 사무업 동안 생각하더니 유리함에서 천리향초를 꺼내 비단으로 감싸 건네주었다. 남궁세가의 신용을 믿겠습니다. 서진은 천리향초를 품에 넣었다. 세운해독 둘째 단계의 핵심 약재. 확보 완료. 이제 남은 것은 천년설화뿐이었다. 그리고 천년설화는 아직 소재 불명이었다. 회춘원의 여주인이 알고 있었으나 시간이 없었다. 숭양을 떠나야 했다. 서진은 회춘원 앞을 지나가면서 문 앞에 작은 종이를 끼워 넣었다. 남궁세가 오공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작은 약속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서진은 아직 알지 못했다. 한 시즌 후 남궁세가 대표단이 숭양 남문을 나섰다. 천호가 선두에, 현이 그 옆에, 서진이 대표단 중앙에, 세윤이 서진의 뒤에, 세영이 세윤 옆에, 호위 무사 10명이 좌우를 감쌌다. 철무강이 후미에서 뒤를 경계했다. 남문의 경비는 아직 단사형의 통제 아래 들어가지 않았다. 기습 직후의 혼란으로 경비체계가 재편되기 전이었다. 천호의 절정 상위 기세 앞에 경비가 길을 열었다. 남문을 나서는 순간 서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나 식풍술이 성안의 길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었다. 서쪽의 절멸기 공백. 움직이지 않았다. 여전히 성안에 있었다. 그분은 숭양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3층 관람석의 후드 인물의 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사라졌다. 연무장을 빠져나간 것인지 길을 완전히 감춘 것인지. 서진은 앞을 보았다. 관도가 남쪽으로 뻗어 있었다. 남궁세가까지의 거리. 나을행군. 서진은 걸으면서 생각했다. 숭양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을 정리했다. 얻은 것 정신수 한 병. 천리향초 한 뿌리. 소림 해원대사와의 연결. 현과의 동맹 강화. 암천해의 대규모 계략 구조 확인. 단사형의 정체 확인. 청풍건파 전체의 오염 확인. 진법의 약화로 정파 사상자 최소화. 잃은 것 맹주 자리 단사형에게. 무림맹의 통제권 사실상 암천해에게. 숭양에서의 기반 귀환했으므로. 그리고 미확인 서쪽의 그분. 3층 후드 인물. 회색 도포 노인과 흰옷 여자. 진북표국의 백리무 연결자. 천년설화의 소재. 서진은 이 목록을 머릿속에서 접었다.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귀환이었다. 그리고 귀환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 권의 마지막에 관도에서 현월이 나타났다. 이번에도 그럴 것인가? 서진은 앞을 보며 걸었다.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왔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서진의 등 뒤에서 숭양의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제호장 무너지는 성벽. 관도는 남쪽으로 굳게 뻗어 있었다. 숭양을 떠난 지 반나절이 지났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대표단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서진은 대표단 중앙에서 걸으면서 내 방향의 바람을 읽고 있었다. 식풍술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 200보 밖까지 감지하고 있었다. 관도 양쪽은 평원이었다. 왼쪽 동쪽에 보리밭이 펼쳐져 있었고 오른쪽 서쪽에 낮은 구릉이 이어져 있었다. 구릉 너머에 소나무 숲이 있었다. 매복하기에 적합한 지형이었다. 서진은 구릉 방향의 공기를 집중적으로 읽었다. 이상 없음. 아직은. 서진은 걸으면서 세 가지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었다. 첫째, 대표단 내부의 간첩 조백. 조백은 대표단의 후미에서 호위 무사로서 걷고 있었다. 숭양에서의 첩선 이후 조백의 행동에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으나 서진은 조백이 귀환 경로를 암천해에 이미 전달했을 가능성을 팔알로 보고 있었다. 숭양 출발 전 조백이 반 시즌 동안 행적 불명이었던 시간대가 있었다. 그 사이에 경로를 전달했을 것이었다. 둘째, 세윤의 상태. 세윤은 서진의 세 자리 뒤에서 걷고 있었다. 식풍술로 읽은 세윤의 단전은 연무장 기습 이후 더 불안정해져 있었다. 진법이 전기를 흡수한 50호흡 동안 세윤의 단전에서도 전기가 빠져나갔다. 전기가 빠지고 마기가 남으면서 전기 대 마기의 비율이 이전보다 악화되었다. 간이 정혈단의 효과가 진법의 충격으로 상쇄된 것이었다. 서진은 세윤에게 남은 시간을 재계산했다. 보름에서 열흘로 줄었다. 셋째, 남궁세가의 상황. 출발 전 소리와에게 보낸 전서구의 답이 아직 오지 않았다. 전서구의 비행 시간을 감안하면
내일 저녁쯤 답이 도착할 것이었다. 그 전까지는 세가의 최신 상황을 알 수 없었다. 진천의 건강, 대장로 남궁안의 움직임, 진율의 행적 모두가 안개 속이었다. 해가 완전히 질 무렵 태표단은 관도변의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주막은 작았다. 방 5개에 마당이 하나. 태표단 15명이 묵기에 비좁았으나 야영보다는 나았다. 천호가 방 배정을 했다. 천호와 현이 한 방, 세윤과 세영이 한 방, 서진이 혼자 한 방, 호의 무사가 나머지 2방. 서진의 방은 주막의 가장 안쪽에 있었다. 창문이 하나. 창문 밖으로 뒷산에 소나무가 보였다. 서진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세 곳을 점검했다. 창틀, 문지방, 침상 아래. 이상 없음. 숭양의 객장과 달리 이 주막은 암천회가 사전에 준비한 장소가 아니었다. 저녁 식사는 주막 마당에서 이루어졌다. 주막 주인이 내놓은 밥과 된장국, 김치. 소박한 식사. 서진은 세윤의 쿡그릇에 5번째 간이 정열단을 넣는 것에 성공했다. 오늘은 더 쉬었다. 마당에서의 식사라 좌석 배치가 유동적이었고 서진이 음식을 나르는 것을 돕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세윤의 쿡그릇에 접근할 수 있었다. 식사 후 서진은 방에 돌아가지 않고 마당 한쪽의 우물가에 앉았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다. 숭양의 밤하늘보다 별이 훨씬 많았다. 도시에 불빛이 없으므로. 철무강이 다가왔다. 보고할 것이 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철무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숭양 출발 직전 서풍루를 마지막으로 감시했습니다. 서풍루에서 나온 사람 중 연무장 기습에 참가했다가 도주한 자 1명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서진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확실한가? 확실합니다. 연무장에서 남궁세가 관람석 쪽으로 접근했다가 기가 돌아온 뒤 도주한 자 중 1명입니다. 절정 하위 추정. 서풍루에 들어가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서풍루가 암천의 숭양 거점이라는 추정이 이것으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하나 더. 철무강이 말했다. 귀환길에 후미를 경계하면서 보니 우리 뒤 300포쯤에 누군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서진의 등이 긴장했다. 몇 명? 1명입니다. 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수이거나 은기수를 쓰고 있거나 기가 느껴지지 않는 1명. 서진의 머릿속에 가능성이 떠올랐다. 암천회의 추적자? 아니면 어떤 모습이던가? 거리가 멀어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다만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흰 옷. 서진의 기억에서 한 사람이 떠올랐다. 연무장 서쪽 관람석 2층. 회색 도포 노인 옆에 앉아있던 흰 옷 여자. 검은 머리를 짧게 자른 작은 체구의 여자. 키가 작던가? 그랬습니다. 서진은 한 호흡 생각했다. 흰 옷 여자가 대표단을 따라오고 있다. 왜? 가능성은 여러 가지였다. 가능성 하나. 암천의 소속으로 대표단을 미행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 확률 3할. 이후 암천회라면 조백이라는 내부 간첩이 이미 있으므로 외부에서 별도로 미행할 필요성이 적다. 가능성 2. 회색 도포 노인의 지시로 서진 혹은 대표단의 누군가를 관찰하는 것. 확률 4할. 이후 노인이 대회 내내 관람석에 앉아있으면서 누군가를 관찰하고 있었다면 대회가 끝난 뒤에도 관찰을 계속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가능성 3. 독자적 목적. 서진 혹은 대표단과 접촉하려는 것. 확률 3할. 계속 감시하되 접근하지 마라. 상대가 먼저 접촉해 올 때까지 기다린다. 철무강이 알겠다고 하고 물러났다. 서진은 우물가에 앉아 별을 올려다보면서 이 상황의 복잡도를 계산했다. 앞에는 남궁세가의 내부 위기가 기다리고 있고 뒤에는 정체불명의 추적자가 따라오고 있고 옆에는 세윤이 죽어가고 있다. 숭양에서는 단사형이 무린맹을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그분이 지켜보고 있다. 모든 것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다. 서두르지 마라. 그러나 진천이 말했다. 이번에는 빨라도 된다. 2가지가 모순되는 것 같았으나 서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두르지 않되 빠르게 움직인다. 조급함 없이 신속하게. 그것이 천마의 방식이었다. 주막에서의 첫째 밤은 조용히 지나갔다. 서진은 잠들지 않았다. 역천식 호흡을 유지하면서 식풍술로 주막 주변을 감시했다. 흰 옷 추적자의 기는 여전히 감지되지 않았다. 300보 밖에 있다면 서진의 식풍술범위 밖이었다. 다른 이상도 없었다. 주막 주인과 종업원의 호흡은 수면의 깊이에 있었고 호위 무사들의 교대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새벽 인시에 서진은 한 가지를 감지했다. 주막 밖
동쪽 보리밭 방향에서 미세한 기의 움직임이 있었다. 한 명이 아니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 움직임은 대표단을 향해 접근하는 것이 아니었다. 대표단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누군가가 보리밭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서진은 이 움직임의 방향과 속도를 계산했다. 남쪽. 대표단보다 앞서 이동하고 있었다. 선행. 대표단의 앞에 먼저 도달하여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 매복이다. 서진은 즉각 일어났다. 현의 방으로 갔다. 문을 2번 두드렸다. 현이 즉각 문을 열었다. 잠들지 않은 눈이었다. 형님, 동쪽에서 여러 명이 남쪽으로 선행하고 있습니다. 매복 준비로 보입니다. 현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몇 명? 최소 5. 기의 수준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거리가 멀었습니다. 현이 한 호흡 만에 결정했다. 아버지를 깨운다. 경로를 바꾼다. 천호가 깨어났을 때 이미 현과 서진이 상황을 정리해 놓았다. 천호의 판단은 빨랐다. 관도를 버린다. 서쪽 구릉을 넘어 산길로 우회한다. 관도는 직선이라 빠르지만 매복에 취약했다. 서쪽 구릉 너머의 산길은 느리지만 지형이 복잡하여 매복이 어렵고 추적도 어렵다. 대표단이 인시에 출발했다. 아직 어두웠다. 주막을 나와 관도를 버리고 서쪽 구릉을 향해 움직였다. 서진이 선두에서 식풍술로 길을 열었다. 구릉의 경사가 가파르지 않았으므로 일반 무인도 이동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문제는 세윤이었다. 세윤의 체력이 금단 증상으로 평소에 6할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밤길의 구릉 이동이 부담이 되었다. 세영이 세윤의 팔을 잡아 끌어주고 있었다. 구릉을 넘어 소나무 숲에 들어선 것은 묘시 무렵이었다.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소나무 숲 안은 아직 어두웠다. 나무들 사이로 새벽빛이 실처럼 들어왔다. 서진은 숲에 들어서면서 식풍술을 집중했다. 숲의 공기가 평온과 달랐다. 나무들이 바람을 쪼개고 잎과 가지가 공기의 흐름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식풍술의 해상도가 떨어졌다. 평원에서 200보였던 감지 범위가 120보로 줄었다. 그러나 120보 안에서 감지한 것이 있었다. 태표단의 뒤 약 100보. 한 명의 기가 따라오고 있었다. 흰 옷 여자. 구릉을 넘는 동안에도 따라온 것이었다. 대표단의 경로 변경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뒤를 밟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흰 옷 여자가 대표단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었다. 기감인지 추적술인지 물리적 관찰인지는 모르겠으나 서진은 결정을 바꾸었다. 기다리는 것은 그만두고 직접 접촉한다. 서진이 천호에게 말했다. 잠시 뒤처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호가 서진을 보았다. 한 호흡. 반시진이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태표단에서 빠져 뒤로 이동했다. 소나무 숲의 새벽은 고요했다. 서진은 나무 한 그루 뒤에 서서 태표단이 멀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태표단의 발소리와 키가 점점 작아졌다. 100보, 200보. 식풍술의 범위 밖으로 사라졌다. 서진은 뒤를 돌아보았다. 100보 뒤. 소나무 사이에서 흰색이 미세하게 빛나고 있었다. 흰옷. 서진은 그 방향으로 걸어갔다. 50보, 40보, 30보. 흰옷 여자가 보였다. 소나무 뒤에 서 있었다. 숨지 않았다. 서진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작은 체구. 검은 머리를 짧게 자른 20살 전후의 얼굴. 눈이 크고 검었다. 표정은 무감했다. 두려움도 경계도 저기도 없는 얼굴. 서진이 20보 거리에서 멈추었다. 왜 따라옵니까?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서진은 이 상황에서 탐색전을 할 시간이 없었다. 여자가 서진을 보았다. 한 호흡, 두 호흡. 서진은 이 침묵 동안 여자의 키를 읽으려 했다. 읽히지 않았다. 연무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기가 투과되는 느낌이었다. 기감의 그물이 이 여자를 통과하여 반대편으로 빠져나갔다. 여자가 입을 열었다. 스승님이 가라고 하셔서. 목소리가 낮고 평탄했다. 현월의 목소리와 비슷한 톤 감정을 다루는데 익숙한 것이 아니라 감정 자체가 적은 목소리. 스승님이 누구시오? 당신도 보셨잖아요. 관람석에서. 회색 도포 노인. 서진은 이 답을 예상했다. 그 어르신이 나에게 무슨 용건이 있으시오? 여자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마치 질문의 의미를 곱씹는 것처럼. 그리고 말했다. 스승님은 용건이 없으세요. 그냥 제가 따라가면 된다고 하셨어요.
서진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따라가면 된다. 이것은 명확한 목적이 없는 지시인가? 아니면 목적을 여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인가? 당신의 이름은? 초련. 소속은? 없어요. 무공은? 초련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배운 건 있는데 이름이 없어요. 서진은 이 대화에서 유용한 정보를 거의 얻지 못하고 있었다. 초련이라는 여자는 말이 쳤고 아는 것도 쳤거나 아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었다. 서진은 방법을 바꾸었다. 내가 당신의 키를 읽을 수 없소. 기감이 통하지 않소. 그것은 어떤 기법이요? 초련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처음으로 표정에 변화가 있었다. 호기심이었다. 읽으려 했어요? 그랬소. 읽히면 안 되거든요. 이 대답은 중요했다. 읽히면 안 된다는 것은 기감에 잡히지 않는 것이 초련의 의도적 기법이라는 뜻이었다. 음기술과는 다른 책의 기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기를 투과시키는 기법. 서진은 천마의 기억에서 이런 기법을 찾아보았으나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 없었다. 서진은 결정을 내렸다. 따라오시오. 다만 태표단에 합류하면 내가 소개하기 전에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마시오. 초련이 고개를 끄덕였다. 순종적이었다. 그러나 순종의 이유가 복종인지 무관심인지 혹은 다른 무언가인지 서진은 판단할 수 없었다. 태표단에 합류한 것은 반 시즌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다. 천호가 서진의 뒤에 있는 흰옷 여자를 보았다. 눈이 날카로워졌다. 누구냐? 서진이 말했다. 숭양에서부터 따라온 사람입니다. 위협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단 동행시키되 감시하겠습니다. 천호가 초련을 보았다. 초련이 천호를 보았다. 천호의 절정 상위 기세 앞에서도 초련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두려움이 없었다. 이것이 천호의 눈에도 포착된 모양이었다. 천호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경계에서 관심으로. 내 책임이다. 천호가 서진에게 말하고 앞으로 갔다. 현이 서진 옆을 지나가면서 초련을 한번 보았다. 현의 기감이 초련을 읽으려 했을 것이다. 읽히지 않았을 것이다. 현의 눈이 서진에게로 왔다. 서진이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직 모릅니다. 현이 그대로 앞으로 갔다. 초련이 서진의 옆에서 걸었다. 키가 서진보다 한 뼘 작았다. 걸음이 가벼웠다. 소나무 숲의 바닥에 쌓인 낙엽을 밟는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다. 경공 수련자의 걸음이었다. 배운 건 있다고 했소? 초련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것이요? 검이요. 검을 차고 있지 않은데. 초련이 왼쪽 허리뒤를 가리켰다. 흰 옷 아래에 가려져 있었으나 허리띠에 짧은 검 소도에 가까운 이 꽂혀 있었다. 서진은 이것을 놓쳤었다. 흰 옷에 늘어진 천이 자연스럽게 가려주고 있었다. 스승이 가르쳤어? 네. 그 스승이 누구시오? 이름은? 초련이 잠시 생각했다. 스승님은 이름이 많아요. 가르쳐준 이름만 셋이에요. 이름이 많다. 서진의 기억 속에서 한 구절이 울렸다. 현월의 말. 1000년 전에도 만났을 것이다. 이름을 바꿔가며 서진의 심장이 한 박 빨라졌다. 그러나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셋 중 하나만 알려줄 수 있어? 편작이요. 서진이 걸음을 멈추었다. 편작. 편작 후. 전설의 야광. 1000년 전에도 전설이었던 이름. 서진이 아직 만나지 못한 인물. 초련의 스승이 편작 후. 회색 도포 노인이 편작 후. 연무장 관람석에서 키가 전혀 느껴지지 않던 노인. 화경 이상의 은기술을 쓰고 있다고 추정했던 노인. 그 노인이 편작후라면 편작후는 무인이 아니라 야광이다. 야광의 은기가 화경급이라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아니, 모순이 아니다. 편작후가 1000년 이상을 살았다면 그 세월 동안 축적된 것이 약학만은 아닐 수 있다. 혹은 편작후의 은기가 무공의 은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체계의 기법일 수 있다. 초련의 기가 투과되는 것처럼 편작후도 기의 개념 자체가 일반 무인과 다른 것일 수 있다. 서진은 걸음을 다시 옮기면서 초련에게 물었다. 스승님이 나를 따라가라고 한 이유를 정말로 모르시오? 초련이 서진을 올려다보았다. 큰 눈이 서진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스승님은 곧 아플 거니까라고 하셨어요. 곧 아플 거니까. 서진은 이 말을 해석하려 했다. 누가 아프다는 것인가? 서진이? 태표단의 누군가가? 초련이 야광의 제자라면 아플 거니까는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는 예고. 야광이 제자를 보낸 것은 곧 누군가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빠질 것이기 때문. 누가? 서진은 대표단을 돌아보았다. 천호, 현, 세윤, 세영, 호위 무사들. 지금 당장 위험한 것은 세윤이었으나
세윤의 상태는 급성이 아니라 만성이었다. 곧 아플 거니까는 급성 사태를 암시했다. 매복. 관도에서 남쪽으로 선행한 자들. 경로를 바꿨으므로 매복을 피했을 수 있으나 피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매복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부상자가 나온다. 서진의 경계가 한 단계 올라갔다. 둘째 날 오후 산길이 계곡으로 이어졌다. 계곡의 폭이 좁았다. 양쪽에 절벽이 솟아 있었고 가운데로 개울이 흘렀다. 태표단이 일렬로 늘어서서 계곡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서진은 이 지형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양쪽이 절벽이므로 좌우 이동이 불가능하고 앞뒤로만 움직일 수 있다. 매복의 적지. 서진은 식풍수를 최대한 집중하여 계곡 앞쪽을 읽었다. 100보 앞. 이상 없음. 120보 앞. 이상 없음. 그런데 서진의 식풍술 범위 밖 150보 이상의 거리에서 미세한 바람의 변화가 있었다. 바람이 계곡의 좁은 출구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자연적 변화가 아니었다. 바람의 방향을 바꿀 만한 장애물 예를 들어 사람의 벽, 이 계곡 출구를 막고 있을 때 나타나는 패턴이었다. 서진이 손을 들어 대표단을 멈춰 세웠다. 앞에 사람이 있습니다. 천호가 즉각 검을 뽑았다. 현도 검에 손을 올렸다. 호위 무사들이 대형을 갖추었다. 그 순간 계곡 양쪽 절벽 위에서 소리가 들렸다. 쇳소리. 활시위를 당기는 소리. 서진이 위를 올려다보았다. 절벽 위에 궁수가 있었다. 왼쪽 절벽에 8명, 오른쪽 절벽에 7명. 15명의 궁수가 화살을 겨누고 있었다. 그리고 계곡 앞쪽 서진의 식풍술이 잡지 못한 거리에서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 나타났다. 계곡 출구를 막고 선 사람은 5명이었다. 가운데 선 자의 기가. 서진의 등이 차가워졌다. 절정 최상위. 쌍단검. 왼손 검지가 없는 손. 현월. 현월이 계곡 출구에 서 있었다. 검은 옷. 복면. 눈만 보였다. 그 눈이 대표단을 보고 있었다. 현월의 양쪽에 2명씩. 넷 모두 절정급. 1명은 절정 중위, 나머지 셋은 절정 하위. 그리고 뒤쪽에서 태표단이 왔던 방향 계곡의 입구에서도 발소리가 들렸다. 서진이 뒤를 돌아보았다. 절벽 사이의 좁은 길을 막으며 6명이 서 있었다. 가운데 선자의 키가 절정 중위. 나머지는 인류 상위에서 절정 하위. 전후좌우 포위. 앞에 현월을 포함한 5명. 뒤에 6명. 위에 궁수 15명. 총 26명. 절정급만 5. 태표단은 천호절정 상위, 현칠성 절정, 상위화경 직전, 세응 공식 5성 인류 상위, 실질 불안정, 세영 3성 인류 하위, 서진 인류 중위, 음기상태, 호위 무사 10명 인류 절정, 사위 철무광 4성 상위, 그리고 출현 실력 미상. 숫자에서 밀리지는 않았으나 절정급 전력에서 밀렸다. 서진의 실력을 공개하면 절정급 전력이 하나 더 늘지만 그래도 현월의 절정 최상위를 상대하기에는 부족했다. 천호가 앞으로 나섰다. 현월. 천호가 현월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서진이 승양에서 천호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으나 현이 아버지에게 보고한 모양이었다. 현월이 복면 뒤에서 말했다. 남궁 가주.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찾아왔어야지. 이것은 대화의 자세가 아니다. 현월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대화의 자세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거래의 자세입니다. 거래? 해체도를 넘기시오. 그러면 모두 보내겠습니다. 해체도. 한 건의 지하서구 전투에서도 현월이 원했던 것. 천마 형무진의 무기이자 천마의 채경의 수련 안내서이자 서진의 전투력의 핵심. 천호가 서진을 보았다. 천호는 해체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서진이 지하서구에서 가져온 것을 진천에게 위탁할 때 천호에게도 간접적으로 전달되었을 것이었다. 서진이 앞으로 나왔다. 현월. 서진이 현월을 부르는 목소리는 낮았다. 감정이 배제된 톤. 형무진에 가까운 목소리. 해체도는 줄 수 없소. 현월의 눈이 서진에게 고정되었다. 승양에서 내게 경고한 것은 이 거래를 위한 것이었소? 현월이 한 호흡 뒤에 답했다. 경고는 진심이었다. 거래는 별도다. 경고가 진심이었다면 왜 지금 칼을 겨누시오? 경고는 내가 한 것이고 칼은 암천해가 시킨 것이다. 이 대답에서 서진은 현월의 내부 분열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현월이라는 개인과 암천의 오함 당주라는 역할 사이의 균열. 경고는 현월의 것, 칼은 암천해의 것. 암천해가 시킨 것이라면 해체도를 넘겨도 우리를 보내지 않겠지. 현월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서진의 분석이 맞았다는 표정. 나는 보내겠다.
그러나 뒤에서 다른 자가 움직일 수는 있다. 솔직한 답이었다. 현월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고백. 다른 자 현월보다 위의 존재. 승향의 그분인가? 서진은 거래를 거부할 것이었다. 그러나 거부만으로는 이 포위를 벗어날 수 없었다. 전투가 불가피했다. 서진은 천호와 현에게 시선을 보냈다. 천호의 눈에 결의가 있었다. 현의 눈에 냉정함이 있었다. 서진이 오른손을 품 안에 넣었다. 옥패를 잡았다. 두옵. 손 안에서 옥패가 변했다. 칠흑의 외날도가 손에 잡혔다. 비단천을 벗기지 않은 상태. 서진이 비단천을 벗겼다. 해체도의 칼날이 드러났다. 검은 칼날. 빛을 반사하지 않았다. 칼날에서 마기가 흘러나왔다. 미세하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밀도. 관도 위에 마기의 파문이 퍼졌다. 현월의 눈이 확대되었다. 해체도를 처음으로 제대로 본 것이었다. 현월이 숨을 들이쉬었다. 서진이 감지할 수 있을 만큼 깊은 들숨. 서진이 말했다. 현월. 이 칼을 가지려면 이 칼에 베일 준비를 하시오. 현월이 한 호흡 침묵했다. 그리고 쌍단검을 뽑았다. 전투가 시작되었다. 절벽 위에 궁수 15명이 동시에 화살을 쏘았다. 30발의 화살이 계곡 안으로 쏟아졌다. 천호가 제왕검을 뽑아들었다. 검을 한번 크게 원형으로 휘두르면서 제왕 검기를 방출했다. 검기의 원형 파동이 화살 10발을 공중에서 부러뜨렸다. 현이 장검으로 5발을 쳐냈다. 호위 무사들이 방패 대형을 형성하여 나머지 화살을 막았다. 서영이 세운을 끌어 호위 무사들의 방패 뒤로 넣었다. 첫 화살 세례가 끝나기 전에 현월이 움직였다. 현월의 쌍단검이 서진을 향해 날아왔다. 직선이 아니었다. 쌍단검이 좌우에서 동시에 사선으로 파고들었다. 왼손의 단검이 서진의 왼쪽 허리를, 오른손의 단검이 서진의 오른쪽 목을 노렸다. 동시 이방향 공격. 방어해야 할 면이 둘이므로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이 뚫린다. 서진은 해체도를 오른손에 쥐고 현월의 왼손 단검을 막았다. 칼날과 칼날이 부딪히면서 불꽃이 튀었다. 해체도의 마기와 현월의 기가 충돌하면서 접촉점에서 작은 기파가 터졌다. 동시에 서진은 왼손을 들어 오른쪽으로 날아오는 단검의 궤적에 장풍을 보냈다. 기맥가속 5호흡의 시작. 서진의 기가 일루중위에서 절정 문턱으로 폭증했다. 장풍이 현월의 오른손 단검을 미세하게 밀어내면서 목을 스치는 대신 어깨 옆 한치를 지나갔다. 첫 합. 현월이 서진의 기 폭증을 즉각 감지했다. 눈이 좁아졌다. 인류가 아니었군.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기맥가속의 5호흡은 이미 하나를 소비했다. 남은 4호흡 안에 현월에게 유효한 타격을 가하거나 최소한 현월의 공세를 꺾어야 했다. 둘째 합. 서진이 공격으로 전환했다. 해체도를 대각선으로 올려배면서 매와 이럽의 변형 꽃잎이 아닌 칼날 하나가 현월의 가슴을 향해 미끄러졌다. 현월이 쌍단검으로 십자 방어를 하면서 한부 물러났다. 해체도의 칼날이 쌍단검의 교차점을 때렸다. 충격이 현월의 양팔로 전해졌다. 셋째 합. 현월이 물러선 반포를 이용하여 체중을 이동시키고 쌍단검을 나비처럼 펼치며 연한 공격을 시작했다. 왼 단검의 찌르기, 오른 단검의 배기, 왼 단검의 회전참, 오른 단검의 올려치기. 내수가 한 호흡 안에 쏟아졌다. 서진은 해체도 하나로 내수를 모두 받았다. 해체도의 공명이 칼날에서 터져 나오면서 현월의 단검이 부딪힐 때마다 현월의 손에 미세한 진동이 전달되었다. 해체도의 해체효과 금속의 피로점을 공명으로 공략하는 것과 현월의 단검 칼날의 스트레스를 축적하고 있었다. 넷째 합. 기맥가속의 4번째 호흡. 서진의 출력이 정점에 달했다. 절정급의 기가 해체도에 실렸다. 서진이 해체도를 수평으로 휘두르면서 매와 이럽의 진짜 형태 30여 송이의 키 꽃잎이 칼날에서 분리되어 현월에게 쏟아졌다. 현월이 뒤로 도약하면서 쌍단검으로 꽃잎 10송이를 쳐냈다. 나머지 20송이가 현월의 방어를 뚫고 현월의 몸에 닿았다. 그러나 현월의 갑옷검은 옷 아래에 입은 견갑 이 꽃잎의 관통을 막았다. 꽃잎이 견갑 위에서 터지면서 작은 키 폭발을 일으켰지만 현월의 피부에는 닿지 못했다. 다섯째 호흡. 기맥가속의 마지막. 서진의 기가 한계에 달하면서 반동이 시작되었다. 경맥의 열이 올랐다. 팔의 근육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다. 서진은 5째 호흡의 마지막 순간에 해체도를 크게 한번 내리찍으며 현월과의 거리를 벌렸다. 기맥가속이 끝났다. 서진의 기가 일루 중위로 돌아갔다. 팔이 떨렸다. 숨이 가빴다.
다섯 호흡의 전투로 현월에게 유효타를 내지 못했다. 현월이 서진을 보았다. 쌍단검에 칼날에 미세한 금이 가 있었다. 해체도의 공명 효과. 그러나 현월 자신은 무상이었다. 재미있구나. 현월이 말했다. 그러나 부족하다. 현월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려는 순간 현이 끼어들었다. 칠성 제왕검이 현월을 향해 날아갔다. 천지제왕의 자세. 현의 최고절기. 검기가 하늘과 땅을 동시에 가르면서 현월에게 쏟아졌다. 현월이 서진에게서 시선을 떼고 현의 검을 받았다. 쌍단검이 제왕 검기를 쪼개면서 현과 현월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서진은 한보 물러서면서 전장 전체를 살폈다. 천호가 뒤쪽에 6명과 싸우고 있었다. 절정 상위의 천호가 절정 중위 하나와 1류급 5을 상대하고 있었다. 천호의 제왕검이 공간을 지배하면서 6명을 한꺼번에 밀어붙이고 있었다. 그러나 천호의 기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다. 숭양의 진법으로 기를 일부 잃은 상태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었다. 호위 무사들이 절벽 위에 궁수와 교전하고 있었다. 화살이 계속 날아오고 있었고 호위 무사 2명이 이미 화살에 맞아 쓰러져 있었다. 철무강이 절벽을 타고 올라가 궁수 2명을 쳐냈으나 나머지 13명이 여전히 화살을 쏘고 있었다. 세영이 세윤을 보호하면서 접근하는 절정 하위 하나와 싸우고 있었다. 세영의 삼성 제왕검이 절정 하위를 상대하기에는 부족했으나 세영이 방어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었다. 세윤은 세영의 뒤에 쓰러져 있었다. 기를 잃은 것은 아니었으나 금단 증상과 체력 저하로 전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현월의 부하 넷 중 현이 현월과 교전하면서 한 명을 견제하고 있었고 나머지 3명이 서진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다. 절정 중위 하나, 절정 하위 둘. 서진을 향해. 서진의 기맥가속은 이미 소진되었다. 반동으로 팔이 떨리고 있었다. 1류 중위의 기로 절정급 셋을 상대해야 했다.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었다. 천마의 천년 경험이 경지의 차이를 메울 수 있다면. 그러나 메울 수 없는 차이도 있었다. 물리적 한계. 체력, 내공의 절대량, 반동으로 인한 근육 피로. 서진은 해체도를 쥔 손에 다시 힘을 주었다. 떨리는 팔을 의지로 억눌렀다. 셋이 동시에 왔다. 절정 중위가 정면에서 장검을 찔렀다. 절정 하위 하나가 왼쪽에서 사선으로 베었다. 나머지 절정 하위가 오른쪽에서 돌아 뒤를 잡으려 했다. 서진은 정면에 찌르기를 해체도로 피스듬이 흘리면서 왼쪽의 배기를 몸을 낮춰 피했다. 동시에 오른쪽으로 돌아오는 세 번째 적의 위치를 식풍술로 잡아 오른발로 지면을 차고 뒤로 2보 물러났다. 첫 교환은 무사히 넘겼다. 둘째 교환. 정면의 절정 중위가 연속으로 세 수를 찔렀다. 빠르고 정확한 찌르기. 서진이 세 수를 모두 해체도로 받으면서 세 번째 수에서 해체도의 공명을 터뜨렸다. 칼날의 진동이 상대의 장검을 통해 전달되었다. 상대의 손이 순간 저렸다. 그 틈에 서진이 해체도를 돌려 상대의 왼쪽 팔뚝을 베었다. 얕은 상처. 그러나 첫 유효타. 셋째 교환. 왼쪽의 절정 하위가 세영 쪽에서 우회하여 서진의 왼쪽을 다시 잡았다. 서진은 왼손에 마비독 가시를 잡고 해체도로 정면 적을 견제하면서 왼쪽 적에게 가시를 던졌다. 가시가 적의 오른쪽 허벅지에 박혔다. 두 번째 마비독 가시 사용. 남은 가시는 2개. 넷째 교환에서 문제가 생겼다. 뒤를 잡으려던 세 번째 적 오른쪽의 절정 하위 이서진이 아닌 다른 대상을 공격했다. 세윤이었다. 세영이 보호하고 있던 세윤에게 세 번째 적이 우회하여 접근한 것이었다. 세영이 이미 한 명의 절정 하위와 교전 중이었으므로 두 번째 적까지 상대할 여력이 없었다. 서진이 뒤를 돌아보았다. 세 번째 적이 세윤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세윤은 바닥에 앉아 있었고 눈이 초점을 잃고 있었다. 금단과 기력 서진의 이중 타격. 무방비 상태. 서진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정면의 절정 중위에게 등을 보이면서 세윤 쪽으로 뛰었다. 등을 보이는 것은 치명적 실수였다. 정면의 절정 중위가 서진의 등을 향해 검을 찔렀다. 서진은 그 찌르기의 궤적을 식풍술로 읽고 있었다. 등 뒤에 바람이 검 끝에 접근을 알려주었다. 서진은 뛰면서 몸을 반바퀴 돌려 등이 아닌 옆구리로 검을 받았다 하니 받은 것이 아니었다. 해체도를 뒤로 돌려 팔 아래로 내밀어 등 뒤에서 날아오는 검을 가까스로 칼날로 막았다. 막았으나 충격이 컸다. 서진의 몸이 앞으로 비틀거렸다. 그 순간 세 번째 적의 검이 세윤에게 내리찍혔다. 서진이 해체도를 던졌다. 해체도가 공중을 회전하면서 세 번째 적의 검날과 충돌했다.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적의 검이 궤도에서 벗어나면서 세윤의 어깨 옆반치를 지나갔다. 유효타가 아닌 빗나감. 그러나 서진은 해체도를 손에서 놓았다. 주무기를 잃은 것이다. 그리고 정면 적의 두 번째 찌르기가 서진의 왼쪽 옆구리를 관통했다. 칼날이 살을 뚫고 들어갔다. 서진이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통증이 폭발했으나 형무진의 천년 경험이 통증을 한 단계 뒤로 밀어냈다. 서진은 칼날이 옆구리에 박힌 상태에서 왼손으로 적의 검을 잡았다. 맨손으로. 손바닥이 베었다. 피가 흘렀다. 그러나 적의 검이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오른손으로 남은 마비독 가시 한 개를 뽑아 적의 목에 찔렀다. 절정 중이가 목에 가시가 박히는 순간 몸이 경직되면서 검에서 손을 놓았다. 서진이 옆구리에 박힌 검을 왼손으로 잡은 채 비틀거리며 한보 물러났다. 피가 도포를 적시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서진. 현의 목소리가 들렸다. 현이 현월에게서 몸을 빼고 서진 쪽으로 돌진했다. 칠성 제왕검이 정면 적의 목 앞에서 멈추자 적이 뒤로 물러났다. 현이 서진의 앞에 섰다. 세영이 세윤 앞에서 마지막 적의 검을 간신히 막아내고 있었다. 그때 초련이 움직였다. 서진은 쓰러지면서도 초련의 움직임을 보았다. 초련이 흰옷의 허리에서 소도를 뽑았다. 한자 길이의 짧은 칼. 초련의 몸이 바람처럼 움직이면서 세영을 압박하던 적의 뒤로 돌아갔다. 기척이 없었다. 적이 초련을 감지하지 못했다. 초련의 소도가 적의 오른쪽 손목을 스쳤다. 힘줄이 끊어지는 소리. 적의 검이 바닥에 떨어졌다. 절정 하위의 적이 손목의 상처에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다. 초련의 실력. 서진은 쓰러지면서도 그것을 기록했다. 절정급의 적이 감지하지 못하는 은기. 한 수의 힘줄을 끊는 정밀함. 기가 느껴지지 않는 것은 투각이 때문이 아니라 기 자체가 극도로 정제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었다. 전황이 바뀌고 있었다. 천호가 뒤쪽에 6명 중 셋을 쓰러뜨렸다. 나머지 셋이 도주했다. 철무강이 절벽 위에 궁수 6을 더 쳐내 남은 궁수가 7에서 4으로 줄었다. 호위 무사 중 다치지 않은 넷이 절벽을 타고 올라가 남은 궁수를 추격했다. 현과 현월의 교전이 계속되었으나 현월의 부하 넷 중 셋이 전투 불능마비독 1명, 손목 절단 1명, 현에게 격퇴 1명이 되면서 현월이 고립되었다. 현월이 한보 물러서며 쌍단검을 거두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현이 검을 놓지 않았다. 도망치느냐? 현월의 눈이 서진에게 향했다. 서진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왼쪽 옆구리에 검이 박혀 있었다. 피가 도포를 적시고 바닥에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천마의 후예가 나를 막고 내 형을 지키더라. 현월이 작게 말했다. 재미있는 아이구나. 현월이 몸을 돌려 계곡 출구 쪽으로 사라졌다. 남은 부하 1명이 현월을 따랐다. 절벽 위에 궁수 넷도 사라졌다. 전투가 끝났다. 서진은 의식이 있었다. 통증이 전신을 지배하고 있었으나 형무진의 천년 경험이 통증의 파도를 서핑하듯 넘기고 있었다. 서진은 왼쪽 옆구리에 박힌 검을 바라보았다. 칼날이 갈비뼈 사이로 들어가 있었다. 깊이는 약 2치. 갈비뼈가 부러졌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폐를 관통하지는 않은 것 같았다. 호흡이 가능했으므로. 현이 서진 옆에 무릎을 꿇었다. 현의 얼굴이 창백했다. 분노와 걱정이 동시에 눈에 있었다. 빼면 안 된다. 서진이 말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검을 빼면 출혈이 심해진다. 이 상태로 고정해야 한다. 현이 고개를 끄덕이고 호위무사에게 붕대를 가져오라고 소리쳤다. 그때 초련이 다가왔다. 초련이 서진 옆에 앉아 서진의 상처를 살폈다. 표정이 여전히 무감했으나 눈의 움직임이 달랐다. 상처의 깊이, 각도, 출혈량을 읽고 있었다. 야광의 채자답게. 초련이 자기 허리춤에서 작은 가죽 주머니를 꺼냈다. 안에서 흰 가루와 누런 고약을 꺼내 상처 주변에 뿌리고 발랐다. 검은 빼야 해요. 초련이 말했다. 이대로 두면 칼날의 녹이 살 안에서 퍼져요. 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출혈이. 제가 지혈할 수 있어요. 스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서진은 초련의 눈을 보았다. 무감한 눈이었으나 거짓은 없었다. 서진의 판단 능력이 통증으로 흐려지고 있었으나 초련의 손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떨리지 않는 손. 숙련된 손. 편자쿠의 제자. 곧 아플 거니까. 편자쿠가 이것을 예견했다. 서진이 다칠 것을 알고 치료자를 미리 보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초련이 서진의 도포를 벗기고 검 주변의 살을 고약으로 둘러싼 뒤 왼손으로 검의 손잡이를 잡고 오른손을 상처 옆에 댔다. 숨을 참으세요. 초련이 검을 뽑았다. 서진의 시야가 하얘졌다. 통증이 모든 것을 삼켰다. 그러나 의식은 놓지 않았다. 초련의 오른손이 상처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흰 가루가 상처에 뿌려졌다. 출혈이 줄어들었다. 초련의 손가락이 상처 주변의 경혈 3곳을 눌렀다. 지혈점. 피가 멈추었다. 서진은 숨을 내쉬었다. 됐어요. 초련이 말했다. 깊이가 투치반이에요. 갈비뼈가 하나 금갔는데 부러지지는 않았어요. 폐까지 안 갔으니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다만 초련이 서진의 눈을 보았다. 이 검에 독이 있어요. 서진의 눈이 열렸다. 접촉독이에요. 칼날에 발라져 있었어요. 상처를 통해 이미 들어갔을 거예요. 현월의 부하가 사용한 검에 독이 발라져 있었다. 현월의 방식. 한 건에서도 현월은 톡스를 병용했다. 그 부하들도 마찬가지였다. 초련이 가죽 주머니에서 다른 약재를 꺼냈다. 검은 뿌리를 입에 넣고 씹더니 씹은 것을 상처에 직접 발랐다. 쓴 냄새가 퍼졌다. 이걸로 4시즌은 버텨요. 4시즌 안에 제대로 된 해독을 해야 해요. 4시즌. 약 8시간. 서진은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통증과 독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었다. 서진은 의식을 붙잡으려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현의 얼굴이었다. 현이 서진을 안아 올리고 있었다. 현의 입이 움직였으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서진의 의식이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